안녕하십니까. 영창뮤직 청주점, 저는 이호원 대표입니다. 전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께서 에어로폰 20, 30 모델을 많이 구매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거를 판매를 하면서 계속 겪게 되는 상황이 이제 소리 내고 이렇게 짧은 호흡이나 불기 쉽게 이제 연주가 가능하고 그런 이제 장점들은 있는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의 세팅이 어려운 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줌 수업을 통해서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제 몇몇 분들께서 리버브나 코러스 딜레이 이런 이펙터에 대해서 세팅 값을 어떻게 먹이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좋게 하는 이펙터 세팅 따라 해주신다면 저하고 똑같은 세팅으로 소리를 더 좋게 만들고, 추천 세팅으로 좀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에어로폰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근데 영상을 봐도 그렇게 세팅을 하기는 따라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렇게 꼭 세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세팅 값을 전부 기계에 미리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계를 보면서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펙터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펙터 세팅 혹은 리버브 세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펙터 세팅, 리버브 세팅 이런 것을 왜 하느냐면, 소리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리버브를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리버브라는 것의 뜻은 잔향이라는 의미고, 그 공연장이나 넓은 콘서트 홀에서 연주하는 것처럼 그런 잔향을 요즘은 기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 자체 에어로폰 기계에서 그런 이펙터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이펙터를 잘 꾸며서 만져 놓으면은 소리가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도 해볼 거고, 이펙터를 어떻게 먹이는지 그걸 한번 세팅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제 음원은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의 소리에 리버브 이펙터를 넣고 싶다 그랬을 때 한번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이펙터는 리버브와 코러스 딜레이 이렇게 세 가지를 조절을 해서 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뭐 일렉트릭 기타나 신디사이저나 보컬을 녹음하거나 우리가 이제 레코딩된 음원에서 듣는 소리 좋은 음향 사운드로 이제 재생이 되는 그런 소리들은 기본적으로 리버브, 코러스, 딜레이 요 세 가지의 이펙터는 다 이제 첨가가 돼서 그 소리가 녹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에어로폰에는 다행스럽게도 그 리버브, 코러스, 딜레이의 이펙터를 어떤 음색에서든지 그거를 적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음색에 리버브와 코러스 딜레이 이것을 세팅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바이올린 음색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메뉴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메뉴인 마스터 튜닝 요 값이 보일 수도 있고, 자신이 다른 메뉴를 마지막에 만졌다면 그 메뉴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제 찾기 쉽게 메뉴를 누른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계속 누르고 계시면 마스터 튜닝 440.0Hz 요 화면이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메뉴를 누르시면 맨 첫 번째 메뉴인 440.0Hz 이렇게 마이너스 키를 계속 누르고 계시면 요 메뉴까지 오시게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메뉴입니다. 여기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계속 누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메뉴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면서 위에 씬 볼륨 122 여기 화면에서 이제 멈추게 되거든요.
이제 그 앞에 그 많은 메뉴들은 이제 시스템에 관련된 메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씬이라고 이제 바뀌었잖아요. 여기서는 음색, 톤에 대한 것을 세팅을 하는 그런 메뉴로 이제 한 장면이 이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상태에서 몇 번 누르시다 보면은 리버브 세팅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시스템의 마지막이 버전 2.03, 이게 이제 시스템의 마지막 버전, 마지막 화면, 시스템의 마지막 메뉴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씬 볼륨, 씬으로 넘어와서 씬 볼륨, 씬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씬 옥타브 시프트, 그 다음에 씬 코러스, 이렇게 해서 이제 씬 코러스부터가 이펙터를 매기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씬 볼륨은 이 시스템 자체의 볼륨 말고 어떤 예를 들어서 리코더나 어떤 특정 음원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음원의 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개별적으로 그 음색의 볼륨을 좀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씬 트랜스포즈는 그 음원의 이제 2조 트랜스포즈, 여기서 숫자를 올려서 E 플랫으로 바꾸거나 B 플랫으로 바꾸거나 2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옥타브 시프트는 이제 해당 음을 한 옥타브 낮추거나 높이거나 옥타브 자체를 소리를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씬 코러스, 여기 코러스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할 거죠.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바이올린 음색, 그러니까 모든 음색을 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음색을 들어보면서 자신이 제일 적당한 값을 이제 찾으셔서 그것을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계속 실험을 해보고 들어봤는데,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소리가 제일 좋았어요. 코러스를 80까지 기본값은 0입니다. 여기에 코러스는 80까지 높여주시고, 그 다음 메뉴 리버브로 가셔갖고, 리버브의 기본값은 64인데 리버브는 100까지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딜레이는 이렇게 30까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펙터를 먹여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마음에 든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것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리버브, 코러스, 딜레이 이것을 이제 변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메뉴 버튼을 길게 누르신 다음에 이쪽에 이제 유저 페이버릿이라고 뜹니다. 여기 상태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음색 톤의 변화를 준 거기 때문에 페이버릿에다 하지 말고 유저에다가 이거를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저에 저장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 1번에다 저장을 할 거니까 얘를 1번에다가 돌리십니다. 그 다음에 메뉴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고, 이제 리네임, 이름을 새로, 이제 음색을 편집했으니까 이것을 이름을 새로 만들겠느냐 묻는데, 얘는 새로 만들지 않을 거니까 이 노로 선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름을 바꾸신다면 yes를 선택하고 이제 이름을 새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no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write OK 나왔는데, 이제 이걸 덮어 씌우겠느냐, 여기 유저 1번에 덮어 씌우겠느냐 그것을 묻는 거고요. 여기 yes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은 컴플리트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씬의 화살표 아래쪽을 누르시고 1번을 돌리시면은 이렇게 바이올린이 선택이 되었고,
이 바이올린의 코러스 값은 80, 그 다음에 리버브는 100, 딜레이는 30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코러스, 리버브, 딜레이 이것들을 각각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메뉴 버튼을 길게 누르셔서 이제 유저 버튼에 유저 음색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한글 설명서에 드린 요 이제 즐겨찾기 음색들, 요것은 이제 요 씬 버튼 내 위에 거를 누르고 이 노브를 선택을 하셔서 12가지 음색을 고르시면 되고, 그 기본 설정된 음색에서 리버브를 더 추가하겠다, 뭐 코러스나 딜레이를 더 추가해서 소리를 조금 더 좋게 만들겠다, 자신이 만든 음색을 저장할 때는 이제 요 아래 씬 버튼에서 요 아래가 이제 유저에 해당하는데, 유저에다 저장을 하시고 선택할 때는 요 아래 세모를 누르시고 이제 1, 2, 여기 요 노브를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자신이 세팅한 그런 음향을 편집한, 음색을 편집한 그 음색들을 저장해서 자기가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실 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 리버브는 100, 코러스는 80, 딜레이는 30 이 정도를 이제 세팅을 해주는 게 뭐 그냥 적정하게 소리가 제일 좋았어요. 그냥 기본 소리가 더 좋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뭔가 이펙터를 먹이면은 소리가 조금 더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고 더 풍부한 소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그 음색을 선택하면 되고, 그냥 기본 음색을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걸 보고 기본 음색을 선택하시면 되고, 이렇게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게 구매하실 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은 두 가지를 다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능 설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앱 검색창에 호원 뮤직을 검색해 주세요. 사진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재생 목록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에어로폰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더 많은 에어로폰 기능 설명에 대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기능 설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앱 검색창에 호원 뮤직을 검색해 주세요. 사진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재생 목록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에어로폰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더 많은 에어로폰 기능 설명에 대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호원입니다. 오늘은 에어로폰 청소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스탠드에 세워져 있는 이렇게 이제 에어로폰이 있는데요. 저희한테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기본 뭐 닦는 거라든지 패치라든지 뭐 이런 스탠드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패치를 여기 마우스 요 캡을 분해하시고 요 부위에다가 패치를 붙여 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 마우스피스에 이제 손상도 가지 않고 자기 치아도 보호할 수 있고, 이걸 너무 세게 꽉 물다 보면은 악기에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패치를 붙이시면 되고, 저희가 패치는 넉넉히 넣어 드리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붙이시게 되면 붙이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다가 이제 원래의 양부시어는 여기 이제 패치 위에 이빨을 살짝 얹고서 그냥 부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뭐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도 여기가 이제 찢어지거나 하지 않아야지 그게 정상인데, 이제 초보자분일수록 너무 힘을 과하게 주다 보면은 여기 이제 패치가 찢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패치를
다시 제거하고 깨끗하게 물로 씻은 다음에 끈적이 같은 거를 다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패치를 새 걸로 붙여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앙부시어를 전혀 이제 배우지 않고 그냥 이제 아무렇게나 불다 보면은 이제 이 리드 부분에 또 이빨로 꽉 깨물고서 부셔가지고 여기 리드가 손상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여기를 이제 강아지가 무는 것처럼 깨물어가지고 이게 다 망가져서 새로 사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다가 또 패치도 붙이고 막 여러 가지 그렇게들 하시는데, 실제 색소폰일 경우에 여기 리드 부분에 패치를 붙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앙부시어 자체가 자기의 입술을 말아서 입술 위에 여기를 얹기 때문에 뭐 몇 년간 사용을 하셔도 이 리드가 뭐 마모가 되거나 정상적으로 분다면 이게 손상이 되거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는 굳이 패치를 붙이실 필요가 없고, 거기에 패치를 붙여서 이걸 손상을 막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앙부시어를 올바르게 해서 오랫동안 사용해도 여기가 망가지지 않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아무렇게나 꽉 물고 불면서 이거를 패치를 붙여서 이거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약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보내드리는 패치를 가장 먼저 여기다 이제 붙이고 사용을 하신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굳이 붙이실 필요가 없고 앙부시어를 올바르게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대같이 붙어 있는 요 천은 침 가드라고 해가지고 오래 불다 보면은 침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스피커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에어로폰이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침을 들어가는 것을 보호해주는 침 가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 연주하실 때 반드시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결합을 한 상태에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침을 모을 수 있는 이 고무 가드가 있어요. 요것은 이제 분리해서 분리해서 청소할 수가 있는데, 에어로폰은 이 안에 이제 호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 연주를 계속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이 침이 아래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침이 많이 고이게 되면은 이것을 분리해서 얘를 털어내고 물에 헹구어서 다시 깨끗하게 걸레로 닦고 그렇게 청결하게 해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냥 어떤 청소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해두고 불고 방치해두고 불고 닦지도 않고 막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게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청소 방법과 관리 방법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에어로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 악기를 연주하고 그 악기를 연주함으로 인해서 더 행복도 찾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위해서 이 악기를 배우는 건데,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청소도 해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혀 진짜 방치하고 막 관리도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악기가 고장나서 들어오는 경우를 제가 이제 몇 번 보게 되었는데, 정말 기절할 정도로 청소 상태라든지 관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놀란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청소 방법과 관리 방법, 그것을 간단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패치 붙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침가드, 위쪽 침가드와 아래쪽 침가드에 대해서 청소하는 법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마우스피스의 청소인데, 입으로 부는 관악기 종류는 항상 침이 계속 들어가고 불순물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분해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청소를 하냐면, 이제 에어로폰을 불고 매일마다 한 번씩 요거를 빼서 청소를 해 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에 있는 분비물들이 여기에 이제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청소를 하냐면 그냥 이 마우스피스 부분을 에어로폰을 악기를 잡고 이 마우스피스를 가볍게 위로 올려주시면은 근데 주의하실 점이 어디로 꺾이지 않게 직각 방향으로 위로 그냥 슬며시 지그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철사같이 생긴 이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손상이 되면은 연주하는데 차질이 생기니까 이것이 손상이 되지 않게 이렇게 분해를 하시고, 요것은 수돗물에 거꾸로 흐르는 물에 여기를 이제 물을 흘려보내서 이제 헹구어 주시고, 그리고 이 마우스피스 이 리드 부분, 겉에 외관 부분을 이제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물로 헹구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물에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헹구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패치 부분도 가생이 부분에 불순물이 없게 이렇게 깨끗이 헹궈 주시고, 이렇게 물에 헹구어 줍니다. 이렇게 이제 물로 다 헹구어진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저희가 같이 드리는 용으로 이렇게 물기를 닦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물기를 다 깨끗하게 닦아 주시고, 이것을 말린 다음에 다시 이제 결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이 마우스피스의 이제 리드하고 요 리드 사이에 여기에도 이제 때가 많이 끼게 되는데, 매일 청소를 자주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때가 덜 끼는데, 만약에 여기 이제 때 오랫동안 사용하시면서 지금 청소를 잘 안 하고 해서 여기 이제 청소를 잘 하지 않고 계속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이 안쪽에 보면은 때가 많이 끼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요거 이제 이 나사를 분리를 하게 되면은 십자 드라이버로 요거를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 리드가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리드를 만약에 안에 때가 많이 끼어 있게 됐다면 이거를 분해를 해서 안쪽을 다 물기도 다 깨끗이 닦고 때가 묻은 것을 깨끗하게 청소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이 청소를 해주시고 다시 결합을 해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를 자주 빼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필요하면 그렇게 분해해서 깨끗이 청소해서 청결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깨끗이 청소가 됐으면 요거를 다시 이렇게 그대로 결합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면은 홈이 있어서 그것을 보시고 정방향으로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불고서 요 마우스피스를 빼서 청소하시는 거는 매일매일 청소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우스피스는 그렇게 청소하시고 이제 한참 불고 나서 이렇게 빼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많이 습기 같은 게 많이 생기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그 습기 같은 그 침이 묻은 그런 부분들을 얘를 깨끗한 용으로 청결하게 깨끗이 닦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결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 주시고 얘를 이제 가방에다 바로 넣지 마시고 이 안쪽에도 침이 이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저희가 같이 보내드리는 요 스탠드에 이렇게 이제 세워서 이렇게 이제 세워놓은 상태로 한두 시간 정도 말리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관을 하실 때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로 보관을 하시고
심이 다 말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 가방에다 넣어 주시는 것을,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에어로폰의 기본적인 관리 방법과 청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능 설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앱 검색창에 호원뮤직을 검색해 주세요. 사진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재생 목록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에어로폰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더 많은 에어로폰 기능 설명에 대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기능 설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앱 검색창에 호원뮤직을 검색해 주세요. 사진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재생 목록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에어로폰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더 많은 에어로폰 기능 설명에 대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호원입니다. 오늘은 에어로폰 유저 톤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에어로폰을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즐겨찾기 음색 리스트하고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든 한글 음색 리스트, 이 책자를 같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고 이 즐겨찾기를 세팅을 하시고 이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 음색을 저장하는 방법을 자기가 익숙치 않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미리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세팅된 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다음에 미리 세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을 때 이 표를 보시고 자신이 직접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표를 보고 사용을 하시는 방법은,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세모키를 누르고서, 페이버릿에 저장했을 때 세모키를 누르고 이거를 음색을 선택하게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었는데, 그거보다는 이 노브 자체를 유저로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를 1, 2, 3, 4, 5, 6, 7, 8, 9, 10, 12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따로 뭐 누를 필요 없이 1번에 알토 색소폰이다 하면은 이 노브만 1번에 돌려주시면 알토 색소폰이 선택이 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세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문을 하셨을 때 그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최적화된 이제 리버브 세팅값까지 저희가 입력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이 에어로폰은 공장 초기화된 상태로 신품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세팅하지 않은 상태의 에어로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유저톤에 저장하기 위해서 이 표를 보고 유저톤에 저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메뉴에서 이 노브를 카테고리, 요 노브를 페이버릿, 카테고리, 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유저톤을 선택하는 노브로 기능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뉴에 들어가시고 440이 보였을 때
47번을 누르시게 되면은 요 카테고리 노브 모드라는 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 것을 메뉴키를 한번 짧게 누르시면 커서가 아래로 내려오고, 이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한번 눌러서 유저로 바꿔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볼륨이 있고, 요거는 A32니까 트랜스포즈 노브가 있고, 요 위에 음색 설정하는 노브를 이제 유저 모드로 쓰겠다,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유저로 메뉴에서 유저로 바꾸시게 된 다음에 요것을 돌리시게 되면은 전부 INIT scene, 전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INIT는 음색이 비어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모두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비어 있으니까 요거 12개의 즐겨찾기 음색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토 색소폰의 음색입니다. 알토 색소폰의 음색은 카테고리 5번에 8번에 있으니까 C를 누른 상태에서 5번으로 가시고, 이 상태에서 (8번) 알토 색소폰 1 비브라토. 여기 이제 VIB가 붙은 것은 비브라토가 자동으로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태에서 음색을 골라주시고 메뉴 버튼을 길게 누르시고, 우리는 유저에 저장할 거니까 유저 한번 누르시고, 요거를 우리는 1번에 저장을 할 거니까 이 노브를 1번 자체로 아예 돌려버리십니다. 이 상태에서 메뉴키를 짧게 한번 누르시고, 리네임이라고 묻게 되는데 이름을 바꾸지 않을 거니까 노를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덮어 씌우기 OK에서 와이드 OK, 예스 이렇게 눌러주시면 1번의 알토 색소폰이 저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테너 색소폰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테너 색소폰은 5번에 13번. 일단은 5번에 13번. 그러면은 이렇게 테너 색소폰이 되었습니다. 제가 5번에 13번을 선택할 때 이 노브를 5번으로 돌릴 때 이 C의 세모 버튼을 누르고 5번을 돌리는 이유는 맨 처음에 이것을 요 노브만 돌려도 음색을 바로 그냥 12가지 음색이 선택이 되게끔 따로 이 옆에 세모키 누르고 어떻게 음색을 고르고 이런 방법도 복잡하니까 그냥 요거만 돌리면 음색이 선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노브 자체를 유저 노브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요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이게 이제 알토 색소폰은 이제 5번 카테고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그룹, 5번 카테고리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유저로 바꿨기 때문에 카테고리 노브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 C의 세모 위에 버튼을 누르고 5번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 노브 5번 그룹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테너 색소폰의 음색을 고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유저 2번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를 길게 누르시고 유저에 저장할 거니까 마이너스를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2번에다가 저장할 거니까 이 노브를 2번에 돌리신 다음에 비어있는 상태 요걸 확인하시고 메뉴키를 짧게 한번 누르시고, 이름은 안 바꿀 거니까 노 한번 누르시고, 덮어 씌울 거니까 예스 한번 누르시고, 그러면은 테너 색소폰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모니카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하모니카는 5번 그룹에 39번에 있으니까 5번을 누르시고, 요거를 39번 하모니카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얘를 3번에다가 저장해 주겠습니다. 메뉴를 길게 누르시고 유저를 마이너스 한번 누르시고 3번에 저장할 거니까 노브를 3번에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메뉴 버튼을 짧게 누르시고 노 한번 누르시고 예스 누르시고,
그렇게 하면 하모니카 음색이 저장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의 음색을 모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능 설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앱 검색창에 호언뮤직을 검색해 주세요. 사진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재생 목록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에어로폰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더 많은 에어로폰 기능 설명에 대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기능 설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앱 검색창에 호언뮤직을 검색해 주세요. 사진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재생 목록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에어로폰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더 많은 에어로폰 기능 설명에 대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호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저톤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저톤을 이 노브 모드를 이 카테고리 노브를 유저로 설정을 하고 1번, 2번만 돌리면 그러면은 바로 원하시는 뭐 알토 색소폰, 테너 색소폰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그 앞에 영상에서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이 한글 음색 리스트 여기에 보면은 알토 색소폰이 종류가 많아요. 알토 색소폰이 1, 2, 3, 4, 5가 있고 소프라노 색소폰은 6개까지 있네요. 그리고 테너 색소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1번을 알토로 했는데 여기 보면은 알토 색소폰 1번과 알토 색소폰 VIB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VIB는 비브라토를 자동으로 먹어주게끔 하는 그런 이제 악기 톤 음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브라토가 설정이 된 이 음색을 선택을 해서 부시게 되면은 따로 비브라토를 넣지 않아도 그래도 음색 자체에서 비브라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준 높은 연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예쁜 소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비브라토가 없는 음색으로 또 하고 싶고 어떨 때는 비브라토 있는 거로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다른 알토로 하고 싶고 이렇게 하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요거를 1번으로 돌리면은 알토 색소폰 비브라토가 됐는데 여기 1-1은 알토 색소폰의 1-2에는 그 비브라토가 없는 알토 색소폰을 넣고 싶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알토 색소폰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세모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5번으로 들어가면 음색 리스트 그룹 5번으로 진입을 하시게 되고 여기에서 알토 색소폰인 7번을 고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알토 색소폰 1은 비브라토가 없는 음색이기 때문에 이 음색을 선택을 하시게 되고 얘를 1-2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메뉴 버튼을 길게 누르시고 유저 버튼을 유저에 저장을 할 거니까 유저를 한번 누르시고 그리고 1번 노브에 저장을 할 거니까 이 노브를 1번으로 돌려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1-1에는 이미 알토 색소폰 비브라토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1-2는 비어 있고 1-2는 INIT SIN 비어 있다고 뜻입니다. 여기 1-2라는 칸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메뉴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시고 이름은 안 바꿀 거니까 NO 그 다음에 덮어 씌울 거니까 YES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를 노브를 1번으로 했을 때 첫번 1-1은 알토 색소폰 비브라토가 되고 이 상태에서 요 C 버튼을 눌러 주시면 1-2는 알토 색소폰 1, 그러니까 비브라토가 없는 거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토 색소폰 2번 알토 색소폰 2번을 유저에다가 또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 세모를 누르신 상태에서 (5번으로) 돌려주시고 5번에서 알토 색소폰 1, 알토 색소폰 1의 비브라토, 그 다음에 팝 알토 색소폰, 이렇게 또 다른 알토 색소폰을 유저 모드 1-3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메뉴를 길게 누르시고 유저 마이너스 1번, 그 다음에 이 노브를 1번으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유저 1-3번으로 가시고 이 상태에서 메뉴를 짧게 한번 마이너스 1번, 예스 1번.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노브를 1번으로 돌리시고 1-1은 알토 색소폰 비브라토, 1-2는 알토 색소폰, 1-3은 팝 알토 색소폰,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 모드, 유저 그룹 1번 그룹에 50개가 저장이 되고 2번 그룹에도 50개까지 저장이 되고 3번 그룹에도 50개까지 저장이 되고, 이렇게 하시면은 총 600개까지 자신의 원하시는 음색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같은 알토 색소폰 비브라토라도 요것은 이제 그 리버브가 먹지 않는 그냥 기본적인 음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 유저톤에다가 자신만의 이펙터를 설정을 해서 리버브라든지 코러스라든지 딜레이를 더 편집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1-3까지는 저장을 했으니까 비어있는 1-4에다가 비브라토를 저장을 한다던가, 그 비브라토가 먹어있는 알토 색소폰을 저장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능 설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앱 검색창에 호원 뮤직을 검색해 주세요. 사진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재생 목록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에어로폰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더 많은 에어로폰 기능 설명에 대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기능 설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앱 검색창에 호원 뮤직을 검색해 주세요. 사진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재생 목록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에어로폰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더 많은 에어로폰 기능 설명에 대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호원입니다. 오늘은 에어로폰 A30 모델 기능 설명에 대해서 해보려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에어로폰 A30 모델 기능 중에서 썬패드 기능하고 모션 센서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썬패드 기능은 일반적으로 알토 색소폰을 연주할 때 이제 썬패드 엄지손가락 부분,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좀 세게 누르면 칼톤이 연주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사용하시다가 의도치 않게 이게 기능이 작동이 돼서 원하지 않는 소리가 나고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초보자들일 경우에는 우선
요 기능을 꺼놓고 사용을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신이 붙었을 때 그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실력이 됐을 때 그 기능을 다시 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우선 썸패드 기능 끄는 거, 그리고 모션 센서 기능 끄는 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폰 A30 모델의 전원을 켜줍니다. 이렇게 전원이 켜지게 되면은 LCD 창에 메뉴가 보이게 되고, 요 메뉴 키를 한번 짧게 눌러줍니다. 맨 처음 메뉴인 440Hz 요 메뉴가 보일 때 플러스 키를 23번을 누릅니다. 19, 20, 21, 22, 23, 23번 누르면 썸패드 센스라고 보이는 요 메뉴가 보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메뉴 키를 한번 짧게 눌러 주시고, 커서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요 5라고 되어 있는 수치를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오프까지 설정을 해 주십니다.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썸패드 센스는 오프가 된 거고, 이 썸패드 기능인 요 이제 엄지손가락의 이 부분의 기능을 오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션 컨트롤도 꺼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메뉴 키를 한번 짧게 누르시고 플러스 키를 한 번 더 누르십니다. 그러면 모션 컨트롤 모드라고 나오는데, 모션 컨트롤 모드 노멀로 되어 있는 것을 메뉴 키를 한번 짧게 누르시고 커서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마이너스 키를 누르셔서 오프로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음색이나 선택을 하시고, 아무 음색이나 선택을 하셔서 메뉴 키를 빠져나가십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기능을 끄는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로폰 A30 모델 이 썸패드 기능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장 초기화 상태, 새 제품을 처음 구입하셨을 때 요 썸패드 센스라는 이 메뉴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썸패드 센스 5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기본 설정입니다. 이렇게 썸패드 센스라는 거는 요 엄지손가락의 요 부위를 강하게 눌렀을 때 이제 썸패드의 기능이 작동이 되게 되는데, 알토 색소폰이나 바이올린이나 어떠한 이제 음색을 고를 때마다 그 썸패드의 기능이 다르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토 색소폰 음색을 선택을 했을 때 이 썸패드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색소폰 계열에서는 칼톤이 연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토 색소폰을 선택을 하고 불게 되면은 이게 기본적인 음색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칼톤이 작동이 된 겁니다. 기본, 칼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할 때, 칼톤을 원할 때 마음대로 숙달이 되면은 자유롭게 칼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의 음색이 이 썸패드를 누르면 칼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음색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썸패드를 눌렀을 때 음이 글리샌드로 처리가 됩니다. 글리산도라는 건 뭐냐면은 바이올린 지판을 짚었을 때 가령 이제 도에서 솔로 옮겼을 때 이 지판을 글리산도 미끄러지듯이 위로 올리게 되면 음이 끊어지지 않고 도에서 솔까지 띵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걸 글리산도라고 하는데, 현악기에서는 음이 끊어지지 않게 미끄러지듯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연주 주법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에어로폰 바이올린 음색에서 이 썸패드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그 글리산도 기능을 음색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도를 불고 엄지손가락을 강하게 좀 누른 상태에서
더 높은 음이나 낮은 음으로 음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음이 이어지면서 끊이지 않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연주를 내가 이제 아티큘레이션이라 그래서 부분 요소에 내가 그런 음색을 넣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그게 더 화려한 연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의도치 않게 그게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에서 썬패드 센스를 어플을 해주시게 되면은 똑같이 연주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음이 이제 정상적으로 연주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면 되는데, 오늘 수업 내용에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썬패드 센스, 썬패드의 기능을 완전히 이제 끄고 사용하는 거, 그리고 썬패드의 기능이 활성화됐을 때 각 악기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기본적으로 알토 색소폰과 바이올린에 대해서 음색이 썬패드 기능이 활성화됐을 때 음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키거나 꺼서 설정을 하시고 조금 더 즐거운 에어로폰 연주 생활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능 설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앱 검색창에 호원 뮤직을 검색해 주세요. 사진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재생 목록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에어로폰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더 많은 에어로폰 기능 설명에 대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기능 설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앱 검색창에 호원 뮤직을 검색해 주세요. 사진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재생 목록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에어로폰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더 많은 에어로폰 기능 설명에 대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호원입니다. 오늘은 에어로폰 A20 모델과 30 모델의 스페셜 버튼 기능을 끄는 것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셜 버튼이라고 하면은 여기 옥타브 키 왼쪽에 있는 S1과 S2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위에 거는 하모니 버튼이고 아래 거는 트레몰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이올린 음색에서 이제 이걸 누르게 되면은 화음으로 연주가 되고, 아래 것을 연주하게 되면은 트레몰로라든지 피치카토 같은 연주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데, 의도치 않게 저거를 누르게 되면은 소리가 안 나는 현상이 생겨서 자주 전화가 오게 되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인이 굳이 별로 사용하지 않는 S1, S2 버튼의 기능에 대해서 끄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원을 켜시고 메뉴에 들어가셔서 메뉴 제일 첫 번째 440Hz라고 보이는 이 메뉴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음색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소프라노 색소폰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럼 메뉴 키를 누르시면은 요 440 요게 진입이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다른 메뉴를 먼저 설정을 하시던 게 있으면은 음색을 선택하신 화면에서 메뉴를 누르게 되면 마지막 자기가 설정했던 메뉴가 뜨게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메뉴 키를 누르셔서 마이너스 키를 누르셔서 제일 첫 번째 440Hz 이쪽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440으로 들어오셨으면은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S1, S2 버튼을 끄려면 35번째 메뉴로 가셔야 됩니다. 이 모델은 에어로폰
A30 모델이고요. A30 모델에서는 얘를 35번을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35번을 누르게 되면은 assign src s1/s2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scene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메뉴 키로 한번 짧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얘를 시스템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S1, S2의 요게 요 버튼의 기능을 시스템 메뉴에서 설정한 대로 따라가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요거를 첫 번째로 먼저 시스템으로 바꿔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사인 메뉴에서 각각 S1, S2의 펑션 기능을 다 어프로 4가지의 기능을 다 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 S1, S2 스페셜 버튼의 기능이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assign src s1/s2 요 메뉴의 기능에서 얘를 시스템으로 바꿔주고 나서 그 다음에 메뉴 키를 누르시고 플러스 키를 눌러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멈출 때까지 계속 눌러주시게 되면 씬에서 멈추게 되고 다시 또 한번 눌러서 또 멈출 때까지 다시 또 눌러서 이게 멈출 때까지 그러면은 미디라는 메뉴로 넘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인 메뉴에서 이렇게 미디 CC11 이렇게 요 메뉴에서 이게 멈추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14번을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그러면은 C-1 펑션 오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뭐 다른 거로 이렇게 메뉴가 되어 있다면은 이 메뉴를 오프로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뉴 키를 눌러서 C-2로 C-2 펑션 얘도 오프로 해줍니다. 이게 이제 다른 메뉴가 되어 있다면 마이너스를 눌러서 오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키 눌러서 C2-1 펑션 요것도 오프로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C2-2 펑션 요것도 오프로 해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를 다 오프로 해주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S1, S2의 모든 기능을 다 끄고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에어로폰 A30 모델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에어로폰 A20 모델에서도 이 기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식은 똑같은데 에어로폰 A30 모델이 메뉴가 몇 가지가 더 있어서 그 진입하는 그 순서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로폰 A20 모델에서는 맨 처음에 assign src 그걸 씬을 시스템으로 바꿔주려면 맨 처음 440 메뉴부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0이 보이는 상태에서 에어로폰 A20 모델에서는 요 플러스 키를 26번을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그러면은 assign src s1, s2 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씬으로 되어 있는 게 공장 초기화 상태인데 얘를 시스템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시스템으로 바꿔주고 나서 메뉴 키를 짧게 눌러서 커서를 위로 올리시고 플러스 키를 누른 상태로 이게 멈출 때까지 그러면은 또 멈출 때까지 요거를 저 메뉴 옆에 assign 그 메뉴가 미디로 바뀔 때까지 이거를 계속 눌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미디로 바뀌어서 이게 멈췄다면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키를 14번을 눌러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그러면은 C-C1/1 펑션 요거를 오프로
해주시고, to도 어프로 해주시고, 2-1도 어프로 해주시고, 2-2도 어프로 해주시고, 이렇게 네 가지를 어프로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 스페셜 버튼을 끄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어로폰과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반주를 에어로폰으로 보내고 그 반주 소리와 같이 함께 합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기능의 이름을 블루투스 오디오라고 하고요. 이 에어로폰의 블루투스 기능은 에어로폰 20이나 30 모델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로폰의 그 블루투스 기능을 첫 번째로 에어로폰 블루투스가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는 레슨 앱이라든지 에어로폰 프로 에디터를 사용을 할 때 그 앱을 사용할 때 이제 블루투스 페어링을 하는 방식을 블루투스 연결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에어로폰에 있는 자체의 요 스피커 이 기능을 블루투스 스피커로 활용을 하겠다. 요 기능을 블루투스 오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을 활용을 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이제 반주 소리를 에어로폰으로 나오게 하실 수가 있고, 그 에어로폰 연주 소리하고 반주 소리를 같이 합쳐서 이렇게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 스피커하고 에어로폰하고 유선으로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 반주 소리가 이 하나의 스피커로 같이 나오게끔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로폰의 블루투스 기능은 일반 블루투스와 블루투스 오디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핸드폰하고 이 에어로폰하고 연결을 해서 이 반주 소리를 에어로폰에 나오게 하려면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기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어로폰을 전원을 켜시고요. 메뉴 키를 한번 짧게 누르시면 저는 지금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 메뉴가 이제 보이는데, 맨 처음 메뉴가 440Hz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52번을 누르게 되면 BT 오디오 페어링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에어로폰은 지금 A30이기 때문에 52번인데 A20 모델 같은 경우는 52번보다는 조금 메뉴가 적기 때문에 그 전에 BT 오디오 페어링이라는 메뉴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요 메뉴를 보면서 A30 모델인 경우에는 52번을 눌러 주십니다. 제가 52번을 눌러 보겠습니다. 쉬운 하나, 쉬운 둘. 이렇게 52번을 누르면 BT 오디오 페어링 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메뉴 버튼을 한번 짧게 누르시면은 페어링, 오디오 페어링을 할 거냐, 여기서 이제 예스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 핸드폰하고 얘하고 이제 연결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 놓고 핸드폰을 켜시고 설정으로 들어가십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니까 아이폰일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안드로이드인 경우에는 메뉴 들어가는 방식은 이제 다를 겁니다. 여기서 설정으로 가셔서 블루투스에 들어가십니다. 그 블루투스에 가시면은 여기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기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예스를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은 페어링, 얘가 이제 블루투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에어로폰 A30 오디오라고 이렇게 이제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쪽 화면에 커넥티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면은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여기 이제 에어로폰 A30 오디오 연결됨 이렇게 뜨고 에어로폰에도 커넥티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유튜브를 들어가셔 가지고
뭐 음악을 음악을 아무 음악이나 틀어보면은 이렇게 아무 음악이나 여기서 핸드폰에서 틀게 되면은 그 소리가 핸드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어로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에어로폰의 이제 스피커에 헤드폰 단자에 이 스피커를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핸드폰에 있는 반주 소리가 이 스피커로 나오게 되고 에어로폰을 연주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에어로폰 연주 소리도 이 스피커에 같이 합주가 돼서 나오는 그런 형태로 음향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태블릿하고 반주를 이 악보를 보기 위해서 이 태블릿하고 에어로폰하고 이렇게 이제 블루투스 페어링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BT 오디오 페어링, 얘가 이제 커넥티드 된 게 이제 요거 이 태블릿하고 요거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여기서 연주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에어로폰에서 이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틀어놓고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합주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스피커로 나오는 게 소리가 너무 작으니까 이제 여기 블루투스 스피커 30W짜리 이거하고 에어로폰하고 또 연결을 해주시면은 여기 태블릿에 있는 반주 소리와 에어로폰에 있는 연주하는 소리가 한꺼번에 여기서 이제 같이 나온다.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얘하고는 이제 태블릿 페어링 시키는 거는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은 여기서 태블릿을 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태블릿에서 나오는 소리가 에어로폰 스피커에서 나오는데 소리가 좀 작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옥스 케이블을 에어로폰에 요 헤드폰 단자에 연결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을 이제 요 스피커 옥스 단자에다가 이쪽에 연결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얘를 틀게 되면은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테스트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합주를. 여기서 이 스피커에서 반주가 나오게 되고 태블릿에 악보를 보시고서 연주를 하시게 되면은 이 에어로폰에 있는 소리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합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원입니다. 오늘은 에어로폰 사용자가 많이 질문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흡 감도 조절인데, 제 앞에 영상에 있지만 그 영상을 또 찾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계속 자주 질문을 하셔서 자주 질문하는 몇 가지를 모아서 영상으로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 감도 조절이고, 두 번째는 LCD 창을 계속 켜져 있게 하고 싶은 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설정이 꼬여가지고 공장 초기화를 하시게 되면은 바이올린 음이 A30 모델의 경우에 바이올린 음색이 글리산도 효과가 돼가지고 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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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식으로 음이 부드럽게 연결돼서 올라가는데 이 기능을
원치 않으시는데 그게 작동이 되면은 불편한 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작동을 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호흡 감도 조절, 내가 세게 불어 호흡이 좀 남거나 호흡이 좀 모자랄 때 좀 살살 불어도 호흡 이렇게 소리가 좀 크게 나오게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 두 번째로 화면을 계속 켜지게 하고 싶은 기능, 그 다음에 A30 모델에서 공장 초기화를 했더니 이용 이런 식으로 음이 미끄러지듯이 올라가서 사용이 불편하다, 그럴 때 해결 방법,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기계를 직접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호흡 감도 조절입니다. 호흡 감도 조절을 하는 이유는 장애인이나 호흡이 아주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살살만 불어도 소리가 나오게 세팅을 하기 위함이고요. 호흡이 오히려 남는 사람들은 호흡을 조금 더 하드하게 해서 자기 자신의 호흡량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호흡 감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원을 켜시고 그 다음에 메뉴 버튼을 한번 짧게 누르시면 440이 보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12번을 누르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럼 브레스 커브라는 메뉴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M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이게 미디움으로 중앙의 설정 값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메뉴를 한번 짧게 누르신 다음에 플러스 쪽을 누르면 이제 호흡이 센 사람들, 호흡이 남아서 조금 더 세게 불고 싶으신 분들은 하이 쪽으로 하시면 되고, 좀 연하게 살살 불어도 소리가 나오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L5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호흡이 너무 세게 힘이 남아 도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L5로 너무 세게 불면은 스피커가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M에 놓고 하시고, 호흡이 자기가 좀 약하다 하신 분들은 L1이나 L2 정도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기의 호흡량에 맞춰서 하이 쪽으로 불어보면서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 색소폰을 많이 부시던 분들은 호흡이 아무래도 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H1이나 H2 이렇게 올려가면서 불어보시고 자신한테 맞는 것을 적당히 골라서 선택하시면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거의 M에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많이 질문하셨던 게 이제 화면을 항상 켜져 있게 하고 싶다. 여기 이제 그 메뉴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440이 보이는 이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5번을 누르십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 이렇게 5번을 누르시면 지금은 이제 Always On으로 LCD 창이 항상 켜져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해 놓았는데요. 이게 공장 초기화 상태가 최대로 오래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3분입니다. 그래서 3분 뒤에는 이 화면이 자동으로 꺼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전원은 안 꺼져 있어도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이제 화면이 꺼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전원이 완전히 꺼진 줄 알고 다시 껐다 킨다든지 화면에 어떤 악기로 되어 있는지 보고 싶을 때는 또 이 기능을 만져야지 화면이 보이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를 더 하더라도 이걸 계속 켜져 있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3분으로 해 놓으셔도 되고, 요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마이너스를 계속 누르시면은 요게 이렇게 3세컨드에서 그 다음 마이너스 한 번 더 누르면 Always On으로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LCD 창이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사용하는 동안 계속 켜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게 A30 모델인데, A30 모델을 사용을 하시다가 A30 모델을 사용하시다가 여러 가지 기능이 꼬여서 공장 초기화를 한번 했다. 그래서 처음에 샀을 때는 안 그랬는데 공장 초기화를 하고 나니까 바이올린 소리에서 뭔가 으웅 이웅 이렇게 음이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저희 대리점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그런 현상이 안 생기게끔 다 미리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그 공장 초기화를 하게 되면은 그 세팅 값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대리점에서 구입을 하셨는데 공장 초기화를 하셔서 바이올린 소리가 이상하게 난다, 이러신 분들은 이 썬패드 버튼의 기능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썬패드 버튼의 기능이 색소폰 계열을 선택했을 때는 칼톤이 되고, 바이올린 계열을 선택했을 때는 글리산도 기능이 되겠습니다. 글리산도가 뭐냐면은 음을 미끄러지듯이 올리거나 끌어내리는, 그래서 음을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기능인데, 그것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능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첫 번째로 Assign SRC 썬패드라는 메뉴를 찾으셔가지고 그것을 씬이 아닌 시스템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ssign SRC 썬패드 메뉴를 어떻게 들어가냐면, 일단은 전원을 껐다 켜서 메뉴를 눌렀을 때 440이 메뉴의 가장 처음이기 때문에 440이 보이는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33번을 눌러주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이렇게 33번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썬패드 SRC 썬패드라는 메뉴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거가 만약에 씬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바이올린 소리에서 요게 제가 한번 연주를 해 보겠습니다. 바이올린 음색으로 해놓고 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이 미끄러지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것을 상당히 듣기 싫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시스템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정할 것이, 여기 두 번째까지 설정을 하셔야지 요 기능이 완료가 되는데, 440에서 총 68번을 누르게 되면은 썬패드 펑션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상 찍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빠르게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세어보니까 440에서부터 총 68번 이렇게 또 찾으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영상을 멈춰가면서 잘 따라오시면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아까 이제 그걸 Assign SRC 썬패드 메뉴를 시스템으로 바꿔놨으면 다시 445로 오시고 이 상태에서 플러스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씬에서 바뀌고 또 한 번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Assign으로 바뀌었을 때 이 상태에서 68번을 눌러주게 됩니다. 셋, 넷. 이렇게 썬패드 펑션으로 와서 CC1을 펑션 값을 CC1으로 설정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썬패드 버튼을 눌렀을 때 비브라토가 작동이 되도록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브라토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장 초기화로 인해서 바이올린 음색이 글리산도 효과가 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기능을 다시 비브라토로 복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잘 따라오시고 이 영상을 시청을 하지 마시고 옆에다 기계를 두고서 영상을 멈춰가면서
한 단계씩 따라오시면서 따라 하시면은 그러면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시 설정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악기를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대리점에서 구입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걸 설정을 다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번에 음색을 몇 가지 더 추가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바이올린 음색 이 메뉴를 이렇게 이제 7번에다 두시면 바이올린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신 버튼에 세모키 위에 걸 한번 누르게 되면은 바이올린 풀 스트링, 그 다음은 바이올린에 리버브를 많이 넣은 거, 그 다음에 바이올린 펀은 오보에 소리하고 색소폰 소리하고 바이올린 소리하고 이렇게 네 가지 악기를 합쳐서 이펙트를 줘서 소리를 좀 더 좋게 만든 그런 바이올린 음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올린 노 비브라토, 요 음색 이렇게 바이올린 노 비브라토는 바이올린 노 비브라토라는 음원을 추가했습니다. 이 음원은 비브라토가 없는 바이올린이기 때문에 연주를 하시면은 비브라토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브라토가 나오지 않는데 이 썬패드 버튼을 눌러서 자신이 원할 때만 비브라토를 넣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썬패드 버튼을 활용해서 비브라토가 나오게 기능도 세팅을 했고 음색도 노 비브라토 바이올린 음색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금 음색, 한국형 대금 음색, 제가 만든 대금 음색 중에 3번까지 있었는데 3번에다가 4번을 추가했습니다. 4번은 같은 대금 음색인데 옥타브만 한 옥타브 낮춰 가지고 소리가 조금 더 낮은 음이 나오도록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음색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자주 질문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새로 추가된 노 비브라토 바이올린 음색, 그리고 옥타브를 한 옥타브 낮춘 대금 음색이 추가됐다는 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기능들을 영상을 아무리 보고 따라오려고 하셔도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기계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다 기본값을 다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니까 특별히 더 만질 거 없이 그 상태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음색 돌려서 찾는 거, 그런 정도만 활용해서 하셔도 악기를 아주 재밌게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세팅 값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시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주 그냥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아예 다 해서 보내드리니까 그것만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혹시 저희 대리점의 세팅 값이 필요하시면은 타 대리점에서 구매하셨더라도 저희 악기점으로 악기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원입니다. 오늘은 에어로폰 유저 핑거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저 핑거링이 뭐냐면은 색소폰에는 여러 가지 운지를
도레미파 기존에 있는 기본 운지 외에 대체 운지들을 사용하는 악기가 색소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있지 않는 운지를 만들어서 변형된 다른 음을 내는 그런 운지들을 연주자들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운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자신만의 운지를 개발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유저 핑거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물 색소폰에서는 이제 플레젤렛이라고도 하고 알티시모 혹은 우리말로 가포지션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가포지션의 음들은 배음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해당하는 그 키의 원래 음보다 2배수, 3배수에 해당하는 음들을 내면서 원래 색소폰에는 없는 더 높은 음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사용하는 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물 색소폰에서의 운지는 3옥타브 파샵 운지가 가장 높은 음이 되는데 그것을 갓포지션의 배음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 위에 파샵 위에 솔, 라, 시, 도, 레까지 최대 4옥타브 레까지 그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지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 에어로폰에서는 이제 옥타브 키가 2옥타브 키까지 있기 때문에 옥타브 키를 활용해서 뭐 4옥타브, 5옥타브까지도 간편하게 그 음을 낼 수가 있지만 이제 색소폰하고 이 에어로폰하고 왔다 갔다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색소폰에서 넘어오시게 돼서 전에 사용하던 운지를 여기서 에어로폰에서도 활용하고 싶은데 그 운지를 잡으면 에어로폰에서 소리가 안 난다든지 다른 음이 난다든지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운지를 사용하지 못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롤랜드에서는 유저 핑거링 모드라고 해서 유저가 직접 핑거링의 음을 지정을 해서 그 음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어로폰 20에서 30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20 모델과 30 모델이 기존에는 이 솔을 잡고 이 사이드 키를 눌렀을 때 솔샵의 소리가 나게 이제 세팅이 되었었는데 에어로폰 30에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솔을 잡고 사이드 키를 눌렀을 때 이게 이제 C 플랫의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자 색소폰 계열에서는 요 사이드 키를 눌렀을 때 이제 반음이 올라가게끔 그렇게 이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 에어로폰 A20 모델에서 사이드 키를 눌렀을 때 솔샵의 소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실물 색소폰에서 솔을 잡고 이 C 플랫을 불게 되면은 솔을 잡고 이 사이드 키 맨 아래쪽 요것을 누르게 되면은 C 플랫에 가까운 음정이 나오기 때문에 에어로폰 30이 업데이트 되면서 30에서는 솔을 잡고 사이드 키를 누르게 되면은 C 플랫의 음정이 나오게 업데이트 되면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을 사용하다가 30으로 넘어오신 분 중에 솔을 잡고 사이드 키를 눌렀을 때 사이드 맨 아래를 눌렀을 때 솔잡 운지를 사용해서 익숙해져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30으로 넘어갔을 때 다시 운지를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샵을 새끼손가락으로 원래 포지션에 잡아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해당 곡에 따라서 솔샵의 처리를 사이드로 처리하는 게 운지가 훨씬 더 간편하고 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게 편리했었을 겁니다. 근데 A30으로 오면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서 불편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선생님을 아는 그 에어로폰 레슨을 하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결과 유저 핑거링 모드에서 그것을 자신이 생성을 해서 저장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오늘은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에어로폰을 메뉴 화면으로 보고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에어로폰 20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20에서는 솔을 잡고 사이드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솔샵이 연주가 됩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게 솔샵이 나오는데 에어로폰 30에서는 솔을 잡고 이 사이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C 플랫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이 사이드 키를 눌렀을 때 솔샵이 되게끔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럼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솔샵이 연주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공이 되었는데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저 핑거링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유저 핑거링 모드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 진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을 껐다 킨 상태에서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은 440Hz라고 이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요게 계속 메뉴가 계속 넘어가다가 한번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메뉴가 시스템 메뉴에서 메뉴 C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여기서 멈추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8번을 눌러 주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은 유저 핑거링이라는 메뉴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유저 핑거링 모드에 진입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체 운지, 자기가 바꾸고 싶은 운지를 잡고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솔을 잡고 사이드를 눌렀을 때 솔샵이 나오게 할 거니까 그 자신이 원하는 운지를 잡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이미 G샵 4로 변경을 해서 이게 뜨는 것이고 만약에 공장 초기화 상태면은 이게 B 플랫 4로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B 플랫 4로 바꿔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운지를 잡아 주시고 2옥타브 키를 누른 상태에서 메뉴 키를 짧게 누르십니다. 그 다음에 2옥타브 키를 떼게 되면은 이렇게 커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하실 점이 절대 자기가 원하는 그 운지에서 손을 떼시면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체 운지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어떤 음을 거기다가 저장할 건지 음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메뉴 키를 짧게 누르시고 예스 누르시면 해당 그 음으로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을 누르시고 사이드 키를 누르면 솔샵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음이든지 다 변경이 가능하고 자신만의 핑거링을 만들 수 있고 자기가 다른 악기에서 하던 그 운지를 가져와서 에어로폰에 그 운지를 심어서 자기가 연주하기 편하게 세팅을 해가지고 연주가 가능하시니까 유저 핑거링 세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능 설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앱 검색창에 호원뮤직을 검색해 주세요. 사진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재생 목록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에어로폰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더 많은 에어로폰 기능 설명에 대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원입니다. 오늘은 에어로폰 쇼컷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쇼컷은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단축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할 때도 단축키를 외우면은 마우스로 여러 군데 메뉴에 들어가서 조작을 하는 것보다 단축키로 빠르게 기능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에어로폰에도 이제 노브가 있어서 1, 2, 3, 4를 돌리면서 음색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간편하게 음색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쇼컷을 이용해서 여기 이 에어로폰에는 요 키마다 번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부터 해서 파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각 번호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톤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음색을 1번부터 8번까지 저장을 해 놓고 그것을 빠르게 불러올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러올 때는 여기 LCD 화면 밑에 씬이라고 써져 있는 세모키 위에 것을 누른 상태에서 이것을 누르면 유저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8번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요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 레샵 운지죠. 그래서 이 신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샵 운지를 누르게 되면은 번호가 마이너스 되고 유저톤 하나씩 플러스 시키려면은 도의 운지를 누르게 되면은 유저톤의 음색 번호가 하나씩 증가되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을 눌러서 8번 이상의 음들까지도 선택이 되고 이것을 계속 누르게 되면은 하나씩 이 에어로폰에 있는 전체 모든 음색이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600개까지 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600번 동안 누르는 그것은 좀 불편하고 이제 이 유저톤 앞쪽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음색을 저장을 해서 단축키로 빠르게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유저톤 1번 유저 그룹에 1번부터 20번까지는 저희가 한국형 음색을 설치를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요것을 유저톤에다가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음색을 덮어 씌우게 되면은 미리 설치되어 있던 음색이 지워질 수가 있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음색을 편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존의 유저톤의 1번부터 20번에 있는 그 톤들을 유저 2번 그룹에다가 다 옮겨 놓고 그 다음에 1번부터 유저톤 1번부터 20번까지의 1번부터 50번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저톤 1번부터 50번까지 자신이 원하는 음색을 유저톤에 저장을 해서 이것을 빠르게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메뉴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축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원을 껐다, 에어로폰 전원을 껐다 킨 다음에 메뉴 버튼을 한번 짧게 누르면 맨 첫 번째 메뉴인 440Hz가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49번을 눌러 주시게 되면 씬 숏컷 메뉴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씬 숏컷 메뉴로 진입을 했으면은 이 상태에서 440에서 49번을 누르면 이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시간상 빠르게 전환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메뉴 키를 한번 짧게 눌러서 커서를 아래로 내린 다음에 쇼컷이 오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ON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바로 쇼컷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쇼컷을 활성화를 시켜 주시게 되면은 이제 연주를 하다가
빠르게 이제 음을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 이렇게 요거 한 번만 이제 요걸 누른 상태에서 세모키 요거 누른 상태에서 요거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알토가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요거 누르고 빠르게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알토의 서브톤 이렇게 나오게 되고, 테너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테너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숫자 키 그 이상에 더 올라갈 때는 요거를 세모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걸로 이렇게 몇 번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대금 음색도 되고, 이렇게 빠르게 단축키로 음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능 설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앱 검색창에 호원뮤직을 검색해 주세요. 사진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재생 목록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에어로폰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더 많은 에어로폰 기능 설명에 대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원입니다. 오늘은 에어로폰 쇼컷 운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쇼컷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쇼컷을 활용해서 음색을 빠르게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에어로폰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쇼컷을 이미 다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한국형 음색 리스트에 쇼컷 매뉴얼까지 제가 포함을 해서 보내드리니까 이 쇼컷 매뉴얼을 보시고 쇼컷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쇼컷에 대한 이 운지표 매뉴얼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쇼컷 운지표도 같이 한국형 음색 리스트와 한글 음색 리스트에 포함해서 같이 보내드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영상에 이쪽 화면에 띄워서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쇼컷 운지표는 이렇게 그 쇼컷 매뉴얼 2페이지에 이렇게 실어 놓게 되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이렇게 쇼컷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자주 쓰는 음색들 6개를 쇼컷 키 할당에다가 6개를 이미 제가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러오는 방법을 이렇게 운지표를 그림을 보시고 그 키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셨을 때 가장 이제 쇼컷, 만약에 바이올린 2번을 쇼컷으로 불러온다 했을 때 파샵의 운지를 누르고 이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림대로 이렇게 얘가 1번, 2번, 3번, 4, 5, 6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을 불러온다 했을 때는 바이올린이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쇼컷을 선택을 하실 때는 여기 화살표 위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위에 거 화살표로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파샵, 위에는 아무것도 안 누르고 파샵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바이올린 음색이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 이렇게 그림을 다 실어 놓았으니까 그림을 보시고 쇼컷이 이제 만약에 3번의 쇼컷이 운지가 어떻게 되는지, 4번의 쇼컷이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보고 천천히 설명을 보고 그림을 보고 선택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매뉴얼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쇼컷 설명서를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쇼컷 매뉴얼도 같이 포함해서 쇼컷 매뉴얼은 이렇게 이제 한글 음색 리스트에 이렇게 쇼컷을 설명하는 이렇게 운지표를 같이 실어드림으로써 그걸 보고서 빠르게 이해하고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에어로폰 A30 모델이나 A20 모델을 활용함에 있어서 쇼컷 모드도 활성화시켜서, 그리고 쇼컷으로 6개의 음색을 이미 다 저장을 해서 보내드리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조금 더 즐겁게 에어로폰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음색 리스트는 이쪽에 이제 3페이지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어로폰 유저 6번 그룹에다가 한국형 음색 리스트를 모두 다 실어놨기 때문에 이 노브를 6번에 돌리고서 이 신 버튼 요것을 누르게 되면은 18가지의 한국형 음색, 제가 만든 한국형 서브톤이라든지 대금이라든지 한국형 서브톤 아코디언, 한국형 서브톤 알토 색소폰, 뭐 이렇게 오르간 소리도 있고 꽈배기 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음색들을 여기에서 6번 그룹에서 신 버튼을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깔끔한 리드 소리를 듣고 싶다 하실 때는 6번에다 놓으시고 10번에 돌리시게 되면 HW JP 리드라는 음색이 있습니다. 이 음색도 재밌는 음색인데, 굉장히 깔끔하고 음색이 섬세하고 화려한 그런 톤의 리드 음색이기 때문에 이런 톤도 활용해 보고 싶다 하시면 이 한국형 음색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형 음색 리스트, 제가 만든 한국형 음색 17가지, 또 6번 그룹에 다 모아놨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쇼컷은 지금 6개를 샘플로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걸로 이미 저장을 해 놓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것으로 나만의 음색으로 쇼컷의 음색을 저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쇼컷이라는 거는 유저톤 1번 그룹에 1, 2, 3, 4, 5, 6에 1-1, 1-2, 1-3, 1-4, 1-5, 1-6 이렇게 1번 그룹에 6개의 자리에 저장을 해 놓은 것을 쇼컷 키로다가 빨리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쇼컷에 1번 유저톤의 1번 그룹에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저장을 하게 되면 쇼컷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올려드린 유저톤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셔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쇼컷 음색을 저장해 놓고 이 매뉴얼의 운지표를 보면서 활용해서 빠르게 불러와서 하신다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하는 데 있어서 간주가 없이 바로 빠르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1절은 알토 색소폰으로 하고 2절은 바이올린으로 하고 이렇게 표신하지 않게 빠르게 쇼컷으로 음색을 변환을 해 가지고 연주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쇼컷 매뉴얼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능 설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앱 검색창에 호원뮤직을 검색해 주세요. 사진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재생 목록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에어로폰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더 많은 에어로폰 기능 설명에 대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원입니다. 오늘은 에어로폰 A30 모델 외부 스피커에 연결했을 때 소리가 안 날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30 모델 같은 경우는 외부에 볼륨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볼륨을 조절을 하시려면은 메뉴에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 구매를 하신 초보자분들께서는 볼륨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것 자체에서도 또 헤매실 수가 있고, 그리고 외부에 연결을 했을 때 에어로폰에서 자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죽이고 싶을 때 그렇게 할 경우가, 이제 이게 전자 색소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냥 전원을 켜서 에어로폰만 연주해서 이 스피커를 듣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지만, 외부 스피커에다가 연결을 했을 때, 그리고 헤드폰을 연결했을 때, 자체 스피커가 나오게 할 건지 안 나오게 할 건지, 그리고 외부 입력을 연결했을 때, 외부 아웃을 연결했을 때 자체 스피커가 소리가 나오게 할 건지 안 나오게 할 건지, 이러한 경우의 수. 그리고 에어로폰 A30 모델 같은 경우는 노브가 두 개가 있는데, 20 모델은 이 아래쪽에 있는 노브가 볼륨 조절을 하는 노브가 되지만, 30에서는 이게 저음긴 노브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볼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메뉴를 눌러가서 메뉴의 기능에 걸쳐서 볼륨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어로폰 A30 모델의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외부 스피커에 연결했을 때 이 자체 스피커가 꺼지게 할 거냐 나오게 할 거냐, 그리고 외부 스피커에 무엇인가 무선 리시버든 유선이든 연결을 했는데 소리가 잘 안 나올 때, 그럴 때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에어로폰 A30 모델의 볼륨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뉴 키를 한번 누르시고 전원을 껐다 킨 상태에서 맨 처음에 메뉴 키를 한 번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440Hz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7번을 눌러 주시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번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스피커 볼륨이라는 메뉴가 나오시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기본 설정은 8로 돼 있으니까 이것을 소리가 작다 하시면은 좀 키울 수 있고, 좀 작게 하고 싶으시면 줄일 수 있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메뉴를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아래로 내려온 상태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누르셔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플러스를 계속 누르게 되면은 11까지 키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11까지 최대로 키우시는 거는 간혹 스피커가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11로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 8이 기본값이니까 이제 조금 더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9나 10 정도, 조금 더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9나 10 정도 하시고,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5에서 6, 7, 5, 6, 7, 8 요 사이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조금 더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럴 때 여기 스피커 볼륨 메뉴에서 볼륨을 좀 키우시면 되는데, 그런데 최대 10일까지 키우는 것은 스피커가 고장날 우려도 있으니까 이것을 스피커를 최대로 하고 호흡 감도 조절을 가장 약하게 한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세게 불게 되면은 스피커가 견디지를 못하고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피커 볼륨은 최대로 하지 않고 10 이하로 설정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초기화의 기본값은 8이다. 이것을 스피커 볼륨을 조절하는 이유는 에어로폰 20 같은 경우는 외부에
이제 이게 볼륨 버튼이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돌려서 볼륨을 그때그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A30 모델 같은 경우는 메뉴에서 들어가야지만 볼륨이 조절이 된다. 그래서 메뉴를 통해서 볼륨을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이 방식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노브의 기능을 볼륨으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노브의 기능을 볼륨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로폰 A30 모델에서 이 볼륨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트랜스포즈 기능으로 바깥으로 빼놓게 된 이유는, 에어로폰 A30 모델 같은 경우는 프로 모델로서 이 프로 사용자들이 연주를 할 때 무대에 나가서 연주를 하거나 어떤 공연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이쪽을 즉흥적으로 할 수 있게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 연주자를 위한 더 악기의 세팅으로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세팅으로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제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볼륨을 바꾸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껐다 킨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7번을 누르면 스피커 볼륨 메뉴에 진입하게 되고, 그 볼륨 값을 변화를 줘서 소리를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볼륨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스피커 볼륨을 다 세팅을 했다면 이 화살표가 스피커 볼륨에서 이 메뉴 키를 눌렀을 때 이 화살표가 위로 간 상태, 이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한번 눌러 주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아웃풋 볼륨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아웃풋 볼륨의 기본 설정 값은 5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웃풋 볼륨의 기본 설정 값은 5로 되어 있는데, 아웃풋 볼륨이라 하면 이렇게 이제 무선 리시버,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이런 무선 리시버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앰프에 수신기를 꽂았을 때 여기에서 이제 앰프 쪽으로 가는 그것에 대한 소리의 볼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볼륨을 크게 하시면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가 크게 되고, 아웃풋 볼륨을 작게 조절을 하시면 볼륨이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아웃풋 볼륨을 너무 크게 하시면은 앰프 쪽에서 받는 입력이 게인이 너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음이 찌그러지거나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볼륨은 5 정도로 세팅을 하시고서, 그러고서 앰프에서 믹서기나 앰프 쪽에서 볼륨을 조절하셔 가지고 연주를 하시는 게 적합하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믹서기나 앰프가 좋지 않거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믹서기 쪽에서 소리를 어지간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작아서 조금 더 키우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 아웃풋 볼륨에서 메뉴에 진입하셔 가지고 플러스 키를 통해서 최대 10일까지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을 최대로 하는 것은 추천할 만한 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5에서 조금씩 가감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볼륨의 소리를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기본값이 5니까 이 상태로 건들지 말고 그냥 연주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소리가 좀 작으면은 앰프 쪽에서 소리를 높이시는 그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좀 작다 하시는 분들만 이 아웃풋 볼륨을 조금 더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웃풋 볼륨의 스피커 볼륨, 아웃풋 볼륨, 이 아웃풋으로 나가는 신호에 대해서 볼륨 값을 조정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웃풋 볼륨을 다 설정을 하셨다면은 메뉴 키를 눌러서 화살표가 위로 올라간 상태, 이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스피커 세팅 모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스피커 세팅 모드까지 해서
이 에어로폰 A30에는 스피커 관련해서 세팅하는 메뉴가 총 3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스피커 볼륨 세팅, 두 번째로 아웃풋 볼륨 세팅, 세 번째로 스피커 세팅, 이렇게 3가지의 스피커 관련된 세팅 값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세 번째 스피커 세팅에서 여러 가지를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어폰 잭을 꽂았을 때 자체 스피커의 볼륨을 끄거나 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이죠. 첫 번째 메뉴와 두 번째 메뉴의 볼륨 값은 이 자체 스피커의 볼륨 값, 그리고 이 외부에 연결했을 때의 그 라인 아웃의 신호의 볼륨 값, 이것의 음의 크고 작음을 세팅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 스피커 세팅은 무엇인가 장치를 연결을 했을 때 얘의 스피커가 나오게 할 거냐 안 나오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설정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외부 연결을 여기 이제 무선 리시버나 유선을 통해서 연결을 했는데, 연결을 하고 에어로폰을 불면 여기서는 소리가 나오는데 믹서기 쪽에서 앰프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 스피커 세팅 모드를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커 세팅 모드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토, 그 다음에 온, 그 다음에 오프,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각각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피커 세팅을 진입하고 스피커 세팅 값을 변경을 하시려면은 지금까지 따라오셨다면은 이 스피커 세팅이라는 메뉴에 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피커 세팅 값이 와 있지 않고 어딘지 지금 헤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전원을 껐다 키시고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440이 보이게 되면은 플러스 키를 9번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원이 켜지셨다면은 이렇게 메뉴를 눌러서 440이 보이게 하시고, 이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9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스피커 세팅 메뉴에 진입을 하시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메뉴 키를 누르셔서 화살표를 내리게 되고,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왔다면 지금 오토로 되어 있는 것을 오토, 온, 오프, 이 3가지 중에서 메뉴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오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피커 세팅을 오토로 해놓게 되시면은 이 이어폰 잭에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에어로폰 자체에 있는 스피커에서는 이제 소리가 안 나게 됩니다. 가령 이런 오토로 해놓게 되시고, 여기 이렇게 자신이 쓰는 헤드폰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에어로폰을 불게 되면은 에어로폰에 소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헤드폰을 연결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헤드폰을 듣고서 나 혼자 연습하겠다, 옆에 있는 가족과 집안에 있는 다른 이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나 혼자 연습하겠다 했을 때 헤드폰을 연결해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로폰의 기본 설정 값은 이어폰 잭을 연결했을 때 오토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토라는 것은 여기다 연결했을 때 여기 스피커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연주를 했을 때 지금 헤드폰에서만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오토가 되겠습니다. 이거 스피커 세팅을 오토로 해놓게 되면은 이어폰 잭을 꽂았을 때 소리가 이제 자동으로 오프가 되는 것, 그것을 오토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헤드폰이 아니고 지금 나는 반주기를 틀어놓고 앰프랑 연결해서 하고 있고, 이 에어로폰의 소리를 앰프로 듣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뭐 녹음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 녹음을 할 때 이 자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더 가까이 있어서 그게 빨리 수음이 되면서 뭔가 방해가 되거나 더 크게 녹음돼서 불편하다 하실 때는 요 자체 스피커의 소리를 끄고서 연주하시는 게 방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자체 스피커를 끄셔야 되는 거죠. 이 오토기 때문에 이쪽에 헤드폰에 연결했을 때는 여기 스피커가 자동으로 꺼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55단자 무선 리시버라든지 유선으로 앰프에 연결을 이쪽에 밑에 아래쪽 단자에 연결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스피커의 소리를 끄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 오토 부분을 누르셔 가지고 스피커를 어프를 해 주시게 되면은 이게 무선 리시버로 나가는 그쪽 앰프에서만 소리가 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그렇게 해서 연주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에어로폰을 끄고 이제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연주하려고 그러면 에어로폰이 전혀 소리가 나지 않는다. 뭔가 고장 났네. 뭐 때문에 그런지, 메뉴를 누가 만져서 그런지, 뭐 그러면은 당장 비싼 물건이 고장 났는 줄 알고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메뉴에서 이 스피커만 다시 ON을 해주시게 되면 소리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메뉴를 건드리고 자기가 설정을 바꾸실 때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면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고, 자신이 확실하게 이 메뉴에 대해서 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다, 그러고서 내가 연주할 때 일부러 껐다 켰다 자유자재로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일부러 꺼서 이제 사용을 하시고, 다 했으면은 다시 스피커를 ON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저장을 해놓고 전원 끄시게 되면은 그럼 다음에 사용할 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커 세팅에서 어플을 설정을 하시는 이유는 이 외부 무선 리시버나 유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여기에 자체 스피커의 기능을 끄기 위해서 그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그 꺼야 될지 켜야 될지 그런 필요는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스피커로 무선 리시버든 유선이든 연결을 했는데 그쪽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고 이 자체 스피커에서만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는지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고 막 주물르고 메뉴도 만져보고 별의별 거 다 만져보다 공장 초기화도 하고 온갖 거 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장났다 해서 이제 저한테 전화 오시고 매장에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만약에 외부 스피커에서 이제 연결을 했는데 그쪽에선 소리가 안 나오고 이쪽 자체 스피커에서만 계속 나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스피커 이제 세팅 다음에 요 스피커 세팅은 ON으로 할지 오토로 할지 어프로 할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반적으로 오토로 해 놓으시면 된다, 이런 내용이 돼 갖고 연결했는데 소리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피커 세팅 다음 메뉴에 이렇게 화살표를 이 메뉴 위로 가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플러스를 하셔야 됩니다.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누르면 이게 오토인지 어프인지 그 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에어로폰의 메뉴를 바꾸실 때는 항상 그 다음에 메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 화살표가 위에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누른다, 다음 메뉴로 넘어갈 때는. 그래서 스피커 세팅을 오토로 완료를 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이 메뉴 키를 눌러서 화살표가 위에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누르셔서 아웃풋 모드라는 메뉴에 진입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웃풋 모드가 스테레오가 있고 모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소리가 안 나시는 분들은 이것을 아웃풋 모드를 이렇게 모노로 바꾸고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소리가 날 확률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무선 리시버나 아웃풋 잭 같은 경우 마이크 단자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모노로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로폰 같은 경우는 이 아웃풋을 출력이 나가는 것을 스테레오로도 할 수가 있고 모노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믹서나 이런 것들은 모노의 신호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리가 혹시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모노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스피커 세팅, 그 다음에 스피커 볼륨, 그 다음에 아웃풋 볼륨, 그 다음에 아웃풋 모드, 이렇게 총 4가지의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해해보고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서 해보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고, 알아가는 더 이렇게 하나씩 더 성취해가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서 훨씬 더 하나씩 자세히 알아가는 게 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완벽하게 이해하면 연주를 하고 음악 생활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훨씬 더 즐거운 인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씩 더 배워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볼륨 모드와 이 스피커 자체의 볼륨을 조절하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아웃풋, 이 외부 연결했을 때의 볼륨을 조절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스피커를 여기 이어폰 잭 꽂았을 때 얘를 끌 건지 켤 건지, 그리고 외부 스피커에 이제 앰프 같은 데 연결했을 때 얘도 같이 나오게 할 건지, 얘를 끄고서 녹음을 하거나 끄고서 활용을 할 건지, 그런 기능들을 여기 에어로폰 메뉴에서 이 4가지 메뉴에서 다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외부 앰프에 연결했을 때 장치가 뭔가 불안정하거나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 아웃풋 모드를 모노나 스테레오를 변경을 해가면서 믹서 쪽이 입력받는 곳이 스테레오면은 스테레오 단자를 통해서 연결했을 때 가장 깔끔하고 음질이 좋은 사운드를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테레오로 해서 연결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이상하다 하면은 모노로 세팅을 하시고 모노 단자에 연결을 해서 출력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에어로폰 볼륨 관련된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에어로폰 A30 모델의 볼륨 조절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능 설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앱 검색창에 호원 뮤직을 검색해 주세요. 사진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재생 목록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에어로폰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더 많은 에어로폰 기능 설명에 대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바이트 컨트롤을 세팅을 하는 우리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목적은 이 음을 자기가 비브라토를 넣은다든지 음을 밴딩을 해서 밑에서 끌어올리는 주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스쿱을 해서 이렇게 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다운 주법을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연주의 화려함을 활용하기 위해서, 연주의 화려한 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바이트 센서 조절을 하는 것인데, 연주가 너무 어려워져 버리면은 이게 이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최적의 조건은 무엇일까, 제가 여러 가지로 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한 결과로 그 최적의 조건을 찾았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세팅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것을 잘 사용하시면 되겠다. 그것이 이 영상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원입니다. 오늘은 이 에어로폰 바이트 센서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트 센서 조절이라 하면은 이 앙부시어라고 해서 이 색소폰처럼 이렇게 무는 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물었을 때 음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또는 비브라토를 하거나 내 입의 주법으로다가 연주의 표현을 내 마음대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주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기능들을 위해서 이 바이트 센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조절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연주를 할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음이 반음이 내려갔다가 반음이 올라갔다가 이런 그 음을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이 바이트 센서로 이 리드를 조이거나 푸는 이 압력의 감도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색소폰을 차용해서 이 에어로폰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연주의 스타일을 색소폰처럼 비슷하게 하고 그 연주 주법도 얘가 비슷하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 할 때 이 세팅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투너기가 있고 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제가 음을 보여드리면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C 운지 하나만 잡고 연주를 하는데 C에서 B 플랫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C 운지에서 도까지도 반음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팅을 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음을 반음까지도 떨어뜨리거나 반음까지 다시 높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유자재로 비브라토를 만들어서 이제 연주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그 센서의 반응으로 음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앙부시어가 자기가 정말 프로 수준의 어떤 감도를 정확한 FM의 기억이 자기가 있어야지만 항상 똑같은 강도로 연주를 해야지만 음의 변화가 이탈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반음까지 내려가고 반음까지 또 올라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정확한 FM의 강도를 자신이 잘 모르게 되면은 연주를 할 때마다 계속 운지를 제대로 짚어도 음을 틀린 연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연주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 이런 결과가 되면은 연주를 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이 정확한 감도와 어떤 프로 수준의 내가 연주 실력이 있다 그런 분들한테만 요 세팅을 추천을 드리고, 요 세팅은 사실 이제 제가 해외 유튜버를 보고서 에어로폰에 관련된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이 에어로폰의 기능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있는 해외 유튜버의 영상을 참고해서 요 기능을 똑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똑같이 따라 했을 때 이거 이제 음이 반음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만들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연주에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세팅에서 연주자들이 굉장히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음을 내리거나 높이거나 하는 그런 이제 효과, 비브라토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세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할 것은 여기에 이제 맨 전원을 켜시고 그 다음에 메뉴 키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440Hz라고 이렇게 보이게 되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14번을 눌러 주시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열네. 네, 참고로 A20하고 A30하고 메뉴 들어가는 그런 순번은 모두 동일하니까 A20이나 30이나 모두 동일하게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0 메뉴에서 14번을 누르게 되면은 메뉴 시스템 모드에서 바이트 컨트롤 모드라는 하이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색소폰으로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됩니다. 맨 처음에 요게 이제 이렇게 이윈드, 요것이 이렇게 이윈드가 공장 초기화 설정 값인데 요것을 먼저 색소폰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색소폰으로 만들어 주셨으면은 그 다음에 메뉴 키를 한 번 더 누르시고 메뉴 키를 한 번 누르시고 커서를 위쪽으로 올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5번을 더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번. 밴드 레인지 바이트 다운이라는 그런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밴드 레인지 바이트 다운이라는 거는 이 바이트를 물었다가 풀었을 때 어느 정도 음을 내릴 것이냐 그것을 세팅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100센트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값이 기본 값은 100센트가 아니고 그냥 50센트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밴드 레인지 다운 값을 100센트. 그러니까 100센트라는 것은 반음의 간격을 100개 단위로 주파수를 이렇게 쪼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음의 간격을 100개 단위로 나눠 놨다. 그래서 그것을 100센트라고 합니다. 센트라는 것은 100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반음 간격을 100개로 나눠 놨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트를 풀었을 때 음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거를 50센트로 하게 되면은 이것을 음이 완전히 내려가는 그 폭을 반의 반음만큼의 음을 내리겠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이트 다운을 100센트, 그 다음에 커서를 한번 눌러주시고 커서를 한번 눌러서 화살표를 위로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트 플러스 키를 한번 더 누르시면 바이트 업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바이트 업에서 커서를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바이트 업도 100센트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했던 바이트 컨트롤 모드 여기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이제 440에서 플러스를 14번 눌렀을 때 바이트 컨트롤 모드가 나오게 되는데, 바이트 컨트롤 모드에서 플러스 키를 한 번 눌러주시고 두 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바이트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바이트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0점 조절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총을 보급을 받고 그 사격을 이제 자기 총을 보급을 받고 자기 총이 견착을 했을 때, 내 몸에서 견착을 했을 때 조준이 가장 정확한 상태를 조절을 하는 것, 그것을 0점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점 조절을 하는 것처럼 이 색소폰을 물었을 때 나의 앙보시어와 내가 표준으로 부는 상태가 음이 가장 정확한 나는 상태로 조절하는 것, 이것을 이제 0점 조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절을 하는 것이
바이트 캘리브레이션이다. 그래서 이 바이트 캘리브레이션 이 바이트 캘리브레이션 메뉴에서 메뉴 키를 한번 누르시게 되면은 바이트 캘리브레이션을 0점 조절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이트 캘리브레이션에서 바이트 캘리브레이션 메뉴를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마우스 피스를 엄지손가락으로 끝까지 누르고 이 누른 상태에서 메뉴키를 한번 눌러주십니다. 그러면은 캘리브레이션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메뉴가 뜨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예스를 눌러주시면은 이거를 다 꽉 누른 상태, 이 상태로 0점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프레스 메뉴 투 세이브 요 문구가 나오면 여기서 요것을 한번 저장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0점 조절을 저장을 해주셨으면은 얘가 이제 컴플리트 되었다고 완료되었다고 컴플리트라는 문구가 뜨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자신이 표준으로 부는 상태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FM대로 너무 꽉 물지도 않고 너무 힘을 풀지도 않고 자신이 가장 적절하게 불었을 때 상태로 키를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불고 나서 이 옥타브 키의 위쪽에 이 옥타브 키가 위쪽으로 2개가 있고 아래로 2개가 있죠. 여기서 메뉴의 옥타브와 아래 옥타브 요것을 동시에 눌러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표준으로 부는 상태 소리를 내서 아무 키도 누르지 않고 불고 그 다음에 옥타브 키 이 옥타브 키 맨 위의 것과 아래 옥타브 맨 아래 것 그 2개를 동시에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소리가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0점 조절을 이렇게 해서 0점 조절을 다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0점 조절을 다 마쳤다면은 메뉴에서 바이트 센서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바이트 센서로 이동을 하려면은 맨 처음에 했던 바이트 컨트롤 모드 여기에 440에서 14번을 누른 메뉴가 바이트 컨트롤 모드잖아요. 여기서 플러스를 한 번만 더 누르면 바이트 센터로 가게 됩니다. 요게 헷갈려서 모르시겠다 하면은 맨 처음 440부터 15번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그러면은 바이트 센터라는 메뉴가 나오게 되고 바이트 센터에서 이것을 오토로 되어 있는 것을 1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36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마다 자기가 어떤 부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다른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자기가 나온 값을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메뉴에서 그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밴드 레인지 소스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밴드 레인지 소스가 씬이 있고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과정을 다 했다면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음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해외 유튜버를 보고서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기만의 스타일의 이제 바이트 스타일인데 요것을 요렇게 다 하고서 연주를 해보면은 뭐
이것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정말 프로처럼 연주를 잘 할 수 있으면은 이 방식이 좋을 수도 있고, 자기가 자유자재로 음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뭐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연주가 너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을 바이트 컨트롤을 세팅을 하는 우리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목적은 이 음을 자기가 비브라토를 넣은다든지, 음을 밴딩을 해서 밑에서 끌어올리는 주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스쿱을 해서 이렇게 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다운 주법을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연주의 화려함을 활용하기 위해서, 연주의 화려한 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바이트 센서 조절을 하는 것인데, 연주가 너무 어려워져 버리면은 이게 이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최적의 조건은 무엇일까, 제가 여러 가지로 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제 그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바이트 센서 조절로다가 비브라토도 편하게 놓고 음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음을 정상적인 음에서 반음을 높이는 그것을 좀 포기하고 좀 주법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제가 많은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최저값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여기까지도 그 세팅 값이 좀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자신 있게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은 따라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한 결과로 그 최적의 조건을 찾았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세팅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것을 잘 사용하시면 되겠다. 그것이 이 영상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최적의 이 악기를 최적의 세팅으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설정으로 세팅을 이제 다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음을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하는 거는 되는데,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더 올라가는 것은 안 되지만, 이렇게만 해도 연주하는 평상시대로 어느 정도 불어도 음이 미스가 날 확률은 적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비브라토를 원한다 그런 구간에서는 이 바이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할 때는 비브라토도 마음대로 넣을 수 있으면서 이제 음을 끌어올리거나 낮추거나, 이렇게 이제 밴딩과 스쿱을 활용할 수가 있고 비브라토까지 활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세팅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연주에서 프로들까지도 훨씬 더 세팅이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더 좋다, 저는 이제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튜버가 알려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이제 참고해서 거기서 이제 더 업그레이드해서 최적의 편안한 연주 상태이면서 비브라토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번 영상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적의 세팅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좀 복잡한 상황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걸 영상에서 다 소개해 드리기는 어렵고, 그리고 그런 세팅 값들을 다 공개하고 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일반 소비자분들이 그걸 따라 해서 그것을 다 맞춘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한테 구매하실 때 그 세팅 값을 다 넣어서 이렇게 보내달라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알아서 그렇게 세팅을 해서 다 보내드릴 테니까 고객님들은 그냥 음색을 선택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즐겨찾기 돼 있는 음색을 선택해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될 수 있게 그렇게 악기를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에어로폰에 관련해서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호흡뮤직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능들도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단지 요 세팅을 저희들이 해서 보내드린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셋 맨 처음 메뉴에서 440에서 이제 꽂다 키면 이렇게 이제 꽂다 킨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메뉴 키를 한번 누르면 440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플러스를 14번을 눌러주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네 14번을 눌러주게 되면 바이트 컨트롤 모드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메뉴 키를 한번 누르시고 커서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눌러주시면 이게 이윈드 하고 마이너스 한번 눌러주시면 색소폰 이렇게 이제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밴딩으로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렇게 한 상태에서 비브라토를 넣고 이렇게 하시는 상태가 요 바이트 컨트롤 모드를 색소폰으로 선택한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색소폰 모드에서도 그 외에 이제 센트 값이라든지 그 외에 시스템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세팅한 그런 상태일 때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아까 같이 음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연주에서 미스 음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최적의 세팅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한테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 최적의 세팅을 해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색소폰으로 할 거냐 이윈드로 할 거냐 그거만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뭔가 진짜 색소폰처럼 비브라토도 자유롭게 하고 스쿱과 밴딩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저희가 세팅해드린 값, 저희가 풀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는 악기 상태에서 440에서 14번을 누른 그 메뉴 바이트 컨트롤 모드를 색소폰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나갈 때는 이윈드가 훨씬 더 연주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윈드 그 주법 상태로 세팅을 해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이윈드와 그리고 색소폰 모드와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비브라토를 넣을 수가 있고 음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튜너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음을 낮췄다가 올렸다가 비브라토로 이런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게 색소폰 모드고, 그리고 이것을 이윈드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윈드 상태에서도 비브라토를 활용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게 제가 세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윈드 상태에서 비브라토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윈드 상태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입술의 조절로 비브라토를 넣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색소폰 그 앞에 이제 색소폰 연주주법하고 이윈드하고 이제 다른 점이 그 음을 이렇게 불다가 음을 내렸을 때 색소폰에서는 이렇게 내린 상태로 계속 불고 있으면 음이 정상으로 나오다가 낮은 상태로 계속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윈드 스타일로 하게 되면은 이거 불다가 이것을 음을 이제 힘을 풀어서 음을 이렇게 낮췄을 때 얘가 자동으로 다시 정확한 음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브라토를 넣는다든지 이 주법으로 어떤 힘의 강도를 조절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변화를 주고 하다가 자동으로 다시 정확한 음정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주가 쉽고 정확한 음정을 잡기가 편한 것입니다. 자동으로 다시 음을 잡아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튜너기를 보시고 제가 C를 불었을 이 윈드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C 음이 나오는데, 이제 밴딩으로 제가 음을 스쿠브로 떨어뜨리면은 떨어진 상태에서 얘가 다시 음을 바로 한 1, 2초 사이에 그 음을 자동으로 잡는 모습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뚜아 이렇게 다시 뚜아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게 내려갔다 곧바로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색소폰 연주하고는 주법의 표현이 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음을 이 밴딩을 이 리드에 바이트의 압력을 풀었을 때 음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비브라토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윈드로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 윈드로 설정해도 비브라토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 윈드가 편하면은 이 윈드로 쓰시고, 그리고 이 윈드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마스터하고 실제 색소폰처럼 조금 더 화려한 주법을 이제 활용해서 연주를 하고 싶다. 비브라토도 하고 음을 스쿠브를 하거나 밴딩으로 올리거나 이런 것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이 윈드를 색소폰 모드로 이렇게 해보시고, 두 가지 모드를 다 써보시면서 자신이 더 사용하기 편리하고 더 좋은 소리가 나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연주 주법으로 에어로폰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도 좀 어려운 내용이었고, 그리고 하지만 이 어려운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잘 활용을 한다면 연주에 있어서 더 화려하고 좋은 주법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꼭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그 바이트 컨트롤 모드를 이제 해외 유튜버가 세팅했던 그 값을 참고해서 만들어 본 그것은 이제 많이 연습을 하면 활용할 수는 있으나 연주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점만 캐치해서 최적의 조건을 세팅 값을 찾아서 제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다 세팅을 했으니까 저희 악기점에서 구매해서 그 세팅 값도 잘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이트 센서를 이용해서 칼톤과 비브라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올려드린 바이트 센서 색소폰 스타일로 만들기, 그 영상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그 앞에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 색소폰을 연주할 때 어느 정도 한 1년 이상 이제 수준이 중급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칼톤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칼톤이라는 것은 이제 그로잉, 이렇게 긁는 소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 색소폰을 부르면서 실제 관악기인 그 목관악기인 색소폰에서는
이 호흡으로 불면서 이 목으로 긁는 듯한 하는 이 소리를 내주면은 그 소리가 이 관을 통해서 실제로 그 긁는 소리가 이렇게 같이 연주가 되는 것을 이용해서 칼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 긁는 듯한 톤이 나온다. 이래서 그것을 이제 일명 그걸 칼톤이라고 하는데, 이 그로잉 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초보자 수준에서는 힘들고 적어도 몇 년 이상 색소폰을 하신 분들이 연습을 하셔야지 숙달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뭐 6개월 만에 그것을 터득하시는 분도 있고 10년을 하셔도 그 소리를 제대로 못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꼭 안 된다 그래서 뭐 그거 안 되면 색소폰 포기해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방법을 알고 누가 정확하게 지도를 해준다면은 누구나 금방 터득할 수 있는 별것 아닌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 색소폰인 이 에어로폰에서는 그런 칼톤을 기능적으로 전자적인 기능으로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A30 모델에서 썬패드 버튼을 누른다든지 이런 이제 기능으로 비브라토를 발현을 시키거나 칼톤을 나오게 하거나 그런 방법들을 썼는데, 지난 시간에 바이트 센서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불면서 칼톤을 할 때 아무래도 이걸 압력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바이트 센서를 이용해서 바이트 센서가 이제 작동을 했을 때 에어로폰의 음질의 변화가 칼톤이 작동이 되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 레인지 업다운 기능을 비브라토를 넣을 거냐, 칼톤을 넣을 거냐, 음을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것을 할 거냐, 그것을 미리 설정을 해두고 자신이 원하는 음을 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제품을 세팅을 맞춰 놨고, 지금 알토 색소폰으로 했을 때는 이제 칼톤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했을 때는 이것을 꽉 물게 되면은 비브라토가 나오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칼톤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안동역에서를 가만히 그냥 딴듯한 톤으로 얌전하게 이제 부르신 건데, 이게 따라라란 여기서 뒷부분을 칼톤을 넣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무 데서나 칼톤을 너무 자주 넣은다 그래서 좋은 연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곡의 클라이막스라든지 뒷부분에서 아주 강조하고 싶은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군데군데 칼톤을 넣어준다면 아주 더 감칠맛 나는 연주를 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썬패드를 누르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제 칼톤을 내는 방법이 뭔가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 바이트 센서를 연구하면서 가장 합당한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색소폰을 연주를 하면서 이제 칼톤을 넣는 것처럼 그와 비슷하게 에어로폰에서도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흡을 조금 더 놓고 이 앙부시어를 약간 좀 더 세게 해주게 되면은 압력을 더 세게 넣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술에 앙부시어를 조금 더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드가 가까워지면서 이 안쪽에 있는 바이트 센서가 움직이게 되면은 칼톤이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리드가 가까워졌을 때는 칼톤이 작동이 되고, 그리고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음이 아래로 내려가게, 그렇게 해서 밴딩과 스쿱을 이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칼톤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에어로폰을 가지고 조금 더 색소폰에 근접한 그런 연주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안동역에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반듯하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시작음을 딱 이렇게 해서 약간 첫음을 뭔가 음을 내렸다가 올리면서 그렇게 강조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따 할 때도 그냥
이렇게 따라라라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뜨아 이런 식으로 뜨아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음악의 표현들이 샘여림이나 그런 이제 표현들을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아티큘레이션들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조금 더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뜨아 뭐 이런 밴딩이나 수쿰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비브라토도 더 넣을 수 있고 칼손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트 센서를 색소폰 스타일로 만들기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보셨다면은 그걸 보시고 따라해서 이 맨 처음에 이 440이 나왔을 때 이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14번을 눌러 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둘, 열세, 열네. 14번을 누르면 바이트 컨트롤 모드라고 나오는데 이 바이트 컨트롤 모드가 일단은 색소폰으로 되어 있어야 이러한 주법들이 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알토 색소폰에다가 칼톤과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저희한테 구입하신 분들은 알토 색소폰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에어로폰의 어플을 키시면 됩니다. 에어로폰 프로 어플을 실행을 해주시게 되고 그리고 맨 처음 그 에어로폰 프로 어플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가까이에 있는 에어로폰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에 있는 에어로폰을 찾으면 페어링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이제 블루투스로 해서 연결을 하시면 되고 블루투스로 이 에어로폰 프로 에디터 앱하고 에어로폰이랑 연결하는 영상은 제가 앞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연결이 된 이후부터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에어로폰을 프로 에디터에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알토 색소폰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알토 색소폰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프로 에디터 앱에도 알토 색소폰이라고 화면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두 번째 있는 에디터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그래서 에디터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에디터 버튼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터널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인터널에 바이트 다운하고 바이트 업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이트 다운 같은 경우는 음을 내리고 다시 올렸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밴딩과 수쿰을 위해서 바이트 다운은 밴드 다운 음을 내리는 것으로 선택을 해 주었고요. 오늘은 이 그 바이트 업을 이용해서 칼톤을 만들 거예요. 이게 그 바이트 업 기능을 이용해서 너무 꽉 물어 이게 더 일반적으로 부는 것보다 더 세게 조여주게 되면은 음이 더 올라가는 그래서 반음을 내릴 수도 있고 반음을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세팅이 마음에 들고 그게 너무나 편하고 연주가 자연스럽고 잘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시면 되지만 제가 해봤을 때 좀 약간만 세게 물게 되면은 반음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는 연주에 있어서
미스터치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는 꽉 물었을 때 칼톤이 나온다든지 비브라토가 된다든지 이렇게 세팅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칼톤을 가장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트 다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세팅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 바이트 업을 눌러주십니다. 바이트 업을 바이트 업을 눌러주시고, 여기 제일 첫 번째 어사인 펑션이라고 있습니다. 어사인 펑션을 여기 어사인 펑션을 눌러주시게 되면 어프 값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cc 값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어사인 펑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각 cc 값별로 어떠한 특정 이제 기능에 대한 단축키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에서도 뭔가 사용을 하다가 뭐 ESC를 누르면 빠져나간다든지, 뭐 컨트롤 S를 누르면 바로 저장을 한다든지, 단축키를 이용해서 원하는 기능을 빠르게 실행을 하는 것이 단축키라고 하잖아요. 에어로폰에서도 이 CC 값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단축키 같은 역할로서 미리 저장이 되어 있는 기능을 불러온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여러 가지 CC 값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CC 값을 호출하도록 기능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저장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CC 값이 있는데, 그러면 CC 값을 선택을 하기 전에 한 가지 한번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바이트 다운을 선택을 해서 바이트 다운을 쓰지 않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사인을 업으로 해 놓으시면은, 그러면은 이 바이트 다운의 기능이 먹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먹지 않죠. 근데 이것을 바이트 다운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이트 다운에 밴드 다운, 음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요 이제 기능이 되는데, 우리가 할 것은 이것을 칼톤으로, 칼톤은 여기에 보시면은 제일 처음이 어프고 CC 01, 02, 03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18번이 칼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드 다운은 밴드 다운으로 하시고, 바이트 업은 바이트 업을 에디터를 누르셔서 연결된 상태에 맨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토 색소폰에다가 이걸 이제 바이트 업, 약간 더 힘을 줘서 물었을 때, 그럴 때 칼톤이 작동을 하게 그렇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일단 알토 색소폰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요 어플에서 이렇게 알토 색소폰이 나왔고, 이 상태에서 맨 처음이 페이버릿, 그 다음에 에디터,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가 나오고 셋업, 에어로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에디트를 여기서 페이버릿 요 화면에서 알토 색소폰을 선택해주고, 알토 요 화면이 나왔으면은 에디터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인터널을 선택을 해주시고, 바이트 업을 지금 칼톤으로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은 요 CC 값 중에서 18번 CC18 제너럴 3 요거를 선택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얘가 꽉 물었을 때 칼톤이 작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했으면 이것을 클로즈로 닫고, 그러면은 이 알토 색소폰을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칼톤을 이제 여기다 심었다. 그러면은 메뉴를 길게 누르시고 지금 유저톤에 저장을 할 거니까 이렇게 메뉴를 길게 눌러서 요 깜빡이는 요 화면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로 눌러서 유저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알토 색소폰 1번 그대로 여기다 덮어 씌울 거니까 이 상태에서 메뉴를 한 번 더 눌러 주십니다. 그 다음에 리네임 이름을 바꾸겠냐,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yes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칼톤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자신만의 네임을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은 저장을 해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알토 색소폰 그대로 노를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키 yes를 한번 더 눌러주십니다. 그러면은 칼톤이 심어진 이 알토 색소폰이 여기 1번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소프라노 색소폰을 갖다가 소프라노 색소폰은 5번에 있습니다. 5번에 소프라노 색소폰을 가지고 지금 소프라노 색소폰은 비브라토가 없는 소프라노 색소폰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 센서를 지금 색소폰 스타일로 했기 때문에 밴딩은 먹는데 비브라토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브라토가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입술의 움직임으로 해주게 되면은 비브라토가 들어가죠. 지금 이렇게 비브라토가 들어가지가 않는데 이것을 약간 조여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비브라토가 들어가고 조임을 풀게 되면은 그냥 반듯하게 나오고, 이렇게 연주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실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에디터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 여기 인터널을 누르신 다음에 바이트 업을 선택을 해 주십니다. 바이트 업을 선택을 해 주시고 어사인 펑션에서 이거를 밴드 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밴드 업을 모듈레이션을 선택을 해 주게 됩니다. CC01이 모듈레이션이니까 한번 CC1을 선택을 하고 불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브라토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했다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메뉴 키를 길게 누르시고 음색을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했으니까 소프라노 색소폰은 5번에다 저장을 하시면 되겠네요. 유저 5번에 저장하시고 아까 만든 알토 색소폰 칼톤 이것은 이제 유저 1번에다가 저장하시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신다면은 이 CC 값을 변경을 해서 비브라토도 할 수 있고 칼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밴드업이나 밴드 다운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지금까지 에어로폰의 기능에 대한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그런 기능도 이제 다 익혀 보셨다면은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칼톤을 추가한다든지 이제 앙부시어로 비브라토를 나오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추가하셔가지고 에어로폰을 더 재밌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원입니다. 오늘은 바이트 센서 0점 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앞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바이트 센서 조절하는 그 부분에서 영상이 일부 손실된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이 좀 안 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바이트 센서가 1로 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이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바이트 0점 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바이트 0점 조절을 왜 해야 되는지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이트 센서 조절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마다 앙부시어라 그래서 부는 힘의 강도가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마다 옷의 사이즈가 다 다른 것처럼 이 부는 악력의 힘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이 부는 내 입의 구조에 맞는 정확한 힘을 찾는 것이 바이트 0점 조절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이트 컨트롤을 이용해서 반음을 높이거나 반을 낮추는 그 세팅 부분에서 미흡했던 영상이 오늘 영상에서 다 채워지시니까 이 영상을 참고해서 더 연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바이트 0점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것은 이제 에어로폰 전원을 켜시고 그 다음에 메뉴 키를 한번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440Hz라는 화면이 보이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15번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바이트 센터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플레인 상태에서 메뉴 키를 한번 눌러 주시고 이렇게 440이 보였을 때 15번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15번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바이트 센터 3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제 0점 조절을 해서 입력을 시켜 놓은 것이 바이트 센터가 34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0점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메뉴 키를 한번 눌러 주시고 커서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마이너스를 눌러서 이것을 1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1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메뉴 키를 눌러서 커서를 위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키를 2번을 눌러서 다음 메뉴로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바이트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캘리브레이션 메뉴가 0점 조절을 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바이트 캘리브레이션에서 요 마우스 피스의 요 리드를 엄지손가락으로 꼭 누른 상태에서 완전히 붙은 상태에서 메뉴 키를 한번 누르시고 yes, no가 나오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yes를 한번 눌러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메뉴 키를 눌러서 이 지금 0점 조절을 하는 이걸 꽉 누른 상태, 이 상태를 저장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메뉴 키를 한 번 더 눌러 주시고 컴플리트가 나오면은 일단은 여기 단계까지 성공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했다면 바이트 센터 메뉴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캘리브레이션에서 마이너스 2번을 누르시면 바이트 센터가 1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신이 가장 표준적으로 부는 앙부시어 상태로 이것을 운지는 솔이나 시나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운지를 아무거나 잡아주시고 자기가 표준적으로 부는 상태를 부는데 이 옥타브 키에 2옥타브 키 위에 거, 2옥타브 키 아래 거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자신이 가장 표준으로 부는 앙부시어로 보편적으로 중간 정도 세기를 자기가 불었을 때 자기한테 맞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입맞춤이죠. 자기의 입에 이 감도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옷을 맞추는 것처럼 자신의 감도를 이걸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옥타브 키 제일 위에와 제일 아래 것을 누른 상태에서 아무 운지는 계명을 누르셔도 되고 아무것도 안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는 상태에서 옥타브 키 맨 위에 것과 맨 아래 것을 한번 눌러 주십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바이트 센터 값이 보통 30에서 40 사이로 뭐 50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값이 자기의 캘리브레이션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자신이 불 때마다 압력의 감도가 편차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30에서 40 사이로 그렇게 수동으로 이 메뉴 키를 눌러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셔도 되고, 자신이 부는 감도를 여기서 측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금과 같이 옥타브 키 맨 위에와 맨 아래를 눌러서 그 값을 측정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트 센터 값을 이렇게 다 정하셨다면 메뉴 키를 한번 눌러서 커서를 위로 올리시고 플러스 키를 2번을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캘리브레이션 메뉴가 나오게 되고, 이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한 번을 더 눌러 주시게 되면은 밴드 레인지 소스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밴드 레인지 소스에서 커서를 내리셔서, 이게 아마 씬으로 되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거 씬을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점은 씬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캘리브레이션 값에 적용되는 것을 씬마다 하겠느냐, 아니면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모든 음색들을 이 기계 자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계에 다 적용이 되게 할 거냐, 이것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 메뉴,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것을 시스템 메뉴로 바꾸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날짜 이 영상을 등록한 날짜 이후로 구입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세팅을 해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이전에 구입을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바이트 센터 값을 30에서 40 사이로 자신이 불어서 측정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30에서 40 중에 선택을 하셔서 바이트 센터 값을 정해 놓으시고 밴드 레인지 소스 메뉴를 시스템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바이트 0점 조절은 바이트 0점 조절은 이렇게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바이트 0점 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바이트 0점 조절은 왜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바이트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지난 시간에 알토 색소폰에다가 칼톤과 소프라노 색소폰의 비브라토를 앱을 통해서 프로 앱 에디터에서 음색을 편집해서 저장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에어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바이올린 음색의 비브라토를 이 바이트 센서를 이용해서 비브라토를 넣고 빼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음색을 저장하고 그것을 불러오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바이올린 비브라토가 없는 음색은 이 A30 모델에만 들어있고, A20 모델의 바이올린은 자동으로 비브라토가 들어가는 음색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 센서를 이용해서 바이올린 음색의 비브라토를 자유롭게 조정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A30 모델에서만 가능하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A20에는 자동 비브라토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 A30 모델은 수동 비브라토가 가능해서 썸패드로 비브라토를 만들어서 해드렸었는데, 그것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 이 바이트 센서를 이용해서 비브라토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이트 센서를 이용해서 바이트 센서로 바이올린 음색에 비브라토를 넣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어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음색이 바이올린 음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음색에는 기본적으로 비브라토가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연주하시면 자연스러운 비브라토가 그냥 생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조금 더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비브라토가 너무 강하다든지 비브라토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구간에만 비브라토를 넣고 싶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요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바이트 센서를 이용한 비브라토를, 바이올린 비브라토를 사용을 하시면은 아주 효과적인 연주를 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바이올린, 에어로폰에 있는 바이올린 음색은 A20 모델에는 자동 비브라토 음색만 있고, 그리고 A30 모델에는 비브라토가 없는 바이올린도 있고 비브라토가 자동으로 있는 바이올린 음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브라토가 없는 바이올린 음색에다가 바이트 센서를 이용해서 비브라토가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유저톤에 저장하는 것까지 오늘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호원뮤직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A30에 대해서는 이 썬패드 기능을 가지고 비브라토가 들어가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음색이든지 연주를 하시다가 이 엄지손가락을 세게 누르게 되면 비브라토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도샵이라든지 운지가 한두 개만 누른다든지 그런 경우에 오른손을 다 떼고 있는 상태에서 썬패드 버튼을 조금 세게 누르기가 약간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효과적으로 비브라토를 넣는 방법이 바로 이 바이트 센서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A20에는 자동 비브라토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 A30 모델은 수동 비브라토가 가능해서 썬패드로 비브라토를 만들어서 해드렸었는데, 그것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 이 바이트 센서를 이용해서 비브라토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일단 바이올린 음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음색을 세팅을 해서 저장을 하고 나중에 그 음색을 다시 불러와서 사용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바이올린 음색을 선택을 하시려면은 저희 집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7번에 선택을 하시면 바이올린 비브라토 음색이 선택이 되는데, 오늘은 비브라토 없는 음색에다가 수동으로 비브라토 넣는 것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바이올린 비브라토 없는 그냥 바이올린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바이올린을 선택을 하시려면 저희 집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이 화면 밑에 화살표 키가 위아래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거 중에서 위에를 누르신 상태에서 7번에 돌려주시게 되면은 바이올린 비브라토 1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이올린 비브라토에서 이 세모키 위에 것을 한 번, 두 번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바이올린이 선택이 됩니다. 이 그냥 바이올린은 비브라토가 없는 그냥 바이올린입니다. 이렇게 그냥 바이올린인데, 이 그냥 바이올린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저희 집에서 구매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따라 하시려면 이것을 그냥 7번에 돌리게 되면은 바이올린 비브라토가 선택이 될 것이고, 그 상태에서 요 세모키 신이라고 써 있는 요 화살표 윗방향 키를 두 번을 눌러 주시게 되면 그냥 바이올린이 선택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바이올린, 그냥 바이올린 음색을 선택을 하셨다면은 이 상태에서 휴대폰 프로 앱 에디터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프로 앱 에디터를 연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 앱 에디터를 실행을 하시고요. 프로 앱 에디터를 실행을 하시고 만약에 자신의 에어로폰과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은 이쪽 하단 제일 우측에 에어로폰이라는 메뉴를 한번 눌러 주십니다. 이렇게 눌러 주시고 여기 상태에서 스캔을 눌러 주시면은 자신의 기종에 맞는 에어로폰이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신의 에어로폰을 눌러 주시면 되고, 이 에어로폰 자체에 여기 전원, 빨간불은 전원이 켜졌다는 것이고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야 블루투스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블루투스를 연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불이 빨간불과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스캔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자신의 에어로폰 이름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에어로폰을 누르면 이렇게 Connected to A30이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었으면은 잘 연결이 되었나 테스트를 한번 해 보셔야 합니다. 잘 연결이 되었나 테스트하는 방법은 음색을 한번 음색을 C&K 위아래로 한번 누르면서 음색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화면에 저렇게 음색이 바뀌는지, 그래서 그냥 바이올린을 해서 7번의 그룹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눌러서 이렇게 그냥 바이올린을 선택을 해주시고, 요 그냥 바이올린이 여기 프로앱 에디터에도 이렇게 선택이 되는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에어로폰에서 음색을 바꾸면 이 프로앱 에디터에서도 음색이 바뀌는지 확인을 해서 같이 바뀐다 그러면은 잘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연결이 된 상태에서 그냥 바이올린 선택하시고 에디터 요 하단 두 번째 있는 에디터를 눌러 주신 다음에 인터널을 한번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바이트 업을 선택을 하십니다. 바이트 업이 지금 밴드 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밴드 업을 지금 바이올린의 비브라토를 만들 거니까 CC1의 모듈레이션을 선택을 해주시고 닫아 주십니다. 그러면은 모듈레이션 선택이 됐고 우측 상단에 라이트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저 7번에는 자동 비브라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음색인 자동 비브라토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동 비브라토 음색은 7-5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이쪽에 유저 1의 그룹인데 신 그룹을 이렇게 7번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 그 아래쪽에 신을 7-1에 되어 있는 거를 7-5 그냥 바이올린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OK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번 비브라토가 들어가는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비브라토가 없고 꾹 눌러 보겠습니다. 이 암부시를 꾹 눌러서 바이트 센서를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할 때 비브라토를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되었네요. 이렇게 되었다면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고 이렇게 잘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한테 구입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이제 저장 경로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천천히 잘 살펴보시면서 응용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잘 응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음색을 비브라토를 넣을 건지, 어떤 음색에 칼톤을 넣을 건지, 그런 것들을 이 휴대폰에 프로앱 에디터에 연결을 하셔가지고 편집을 하신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유저톤의 위치에다가 그렇게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음색을 선택하는 이 노브가 유저톤으로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니까 그 유저톤의 위치에 저장을 하시면 되고, 불러올 때도 이제 아까 그냥 이 수동 비브라토를 7-5에 저장을 했으니까 나중에 꽂다 킨 상태에서 다시 불러오실 때는 이것을 7번에 돌려주시면 바이올린 비브라토가 나오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 세모키를 눌러주셔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눌러주시면 7-5번에 수동 바이올린 이렇게 선택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유저 그룹이라는 것은 여기가 1번부터 12번까지 유저 그룹이 있는데 각 번호마다 50개까지 유저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 있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음색을 600개까지 편집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음색을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저장을 한 음색을 잘 종이에 적어 놓으시고 내가 몇 번에 저장을 해서 했었다. 그래서 나중에 불러오실 때 그 적어 놓은 종이를 보고 불러오시고 자주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몇 개는 외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톤에 그리고 8번의 유저톤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플러스 요 신 키의 위의 방향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INIT 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저톤에 지금 8번에 보면은 펜플룻인데 요 신으로 8-2 넘어가게 되면 INIT 신 이렇게 나와 있는데, INIT라는 거는 이제 이니셜의 약자를 INIT만 기록을 해두신 것이고, 이니셜이라는 것은 이제 이니셜 신이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비어 있다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IT C는 이니셜을 비어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만들어서 거기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은 숫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니셜 INIT라고 되어 있는 공간에는 다 자신이 만든 음색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을 응용을 하셔가지고 자신이 음색을 잘 만들어서 저장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불러와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계속 시청을 하신다면은 에어로폰이나 전자색소폰에 관련해서 더 좋은 정보들을 늘 시청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원입니다. 오늘은 에어로폰 A30 모델의 모션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폰에는 각종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모션 센서를 활용하는 기능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에어로폰의 기능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제일 하이 레벨에 있는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능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어로폰에 다 숙달이 되신 분들께서 이 기능을 따라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초보분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영상을 보시고
아, 이런 기능도 있구나, 요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이 영상을 따라 하시다가 뭔가 좀 모션 센서가 꼬여서 이상하게 소리가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공장 초기화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모션 센서 부분만 다시 어플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션 센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에어로폰에 키만 누르면 소리가 나게끔 우선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누르기만 해도 지금 알토 색소폰 비브라토 없는 음색이 지금 불지 않아도 키만 눌러도 나오는 상태로 세팅을 해뒀다는 점. 왜 선생님 거는 안 불어도 소리가 나는데 내 거는 왜 소리가 안 나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설명을 위해서 키를 누르면 소리가 나오게 세팅을 해 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따라오셔도 됩니다. 가장 먼저 이 모션 센서를 활용을 하면은 어떠한 기능을 쓸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어로폰 A30 모델이고요. 여기서 지금 모션 센서를 활용을 해서 비브라토를 넣을 수 있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다가 이렇게 악기를 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다가 자기가 비브라토 넣고 싶을 때는 악기를 약간 이렇게 드시면 되겠죠.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대략 45도 정도로 조금 보통 연주한 자세에서 약간 들게 되면은 비브라토가 기능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에어로폰의 펑션에는 뭐 비브라토도 있고 칼톤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펑션들을 다 세팅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모션 센서를 활용하는 세팅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에어로폰의 메뉴를 누르시고 440의 메뉴가 보였을 때 24번을 누르시게 되면은 모션 컨트롤 모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모션 컨트롤 모드를 노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션 컨트롤 모드에는 이제 어프, 그리고 노멀, 어프, 노멀, 비브라토 이렇게 있는데 440에서 24번을 누르셔가지고 모션 컨트롤 모드를 노멀로 만든다. 그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노멀로 만드셨으면은 다시 메뉴키를 눌러서 커서를 위로 올리시고 플러스 키를 한번 누르시면은 모션 1 세팅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모션 1 세팅을 여러 가지 틸트가 있고 틸트 풀, 틸트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모션 1 세팅을 엘리베이션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션으로 설정을 하셨다면은 모션 2도 그 다음 모션 2도 엘리베이션으로 설정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엘리베이션으로 설정을 해 주셨다면은 그 다음에 그 어사인 메뉴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440에서 24번 누른 게 여기 모션 컨트롤 모드, 여기 이제 시스템의 하이 메뉴에 있는 모션 컨트롤 모드라는 그 메뉴에서 이것을 모션 컨트롤 모드를 노멀로 설정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모션 1의 세팅과 모션 2의 세팅을 엘리베이션으로 세팅을 한다. 요거까지가 첫 번째 세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메뉴에서 플러스 키를 많이 눌러서 어사인 메뉴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어사인 메뉴로 넘어가시는 방법은 이렇게 커서가 위에 있을 때 이거 플러스 키를 눌러서 얘가 멈출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스템에서 씬으로 바뀌고 이게 이제 127이 보이면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또 플러스 키를 뗐다가 다시 한번 누르고 계십니다. 멈출 때까지. 그러면은 CC11 브레스 1 펑션이라는 메뉴에서 멈추게 되고 CC11 이렇게 나오는 이 메뉴에서 멈추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한 총 78번을 눌러야지만
어사인 메뉴 중에 모션 원 펑션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78번을 누르셔도 되고, 메뉴가 바뀌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모션 원 펑션이라는 메뉴를 찾으셔가지고 모션 원 펑션을 지금 CC11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CC11 이거는 이제 비브라토로 세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CC 값을 바꿈에 따라서 얘를 들었을 때 칼톤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비브라토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CC1으로 해놓게 됐을 때는 비브라토가 되고, 이렇게 비브라토가 되고, 얘를 CC18로 바꿉니다. CC18, CC18 여기로 바꾸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가 칼톤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칼톤을 넣고 싶은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악기를 약간 드시게 되면은 칼톤이 되겠죠. 지금 이 방법을 모션 센서를 제가 또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이 바이트 컨트롤을 이용해서 칼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입술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좀 민감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색소폰하고 비슷하게 했을 때 칼톤을 넣기 위해서는 이 목 부분에 굉장히 힘을 많이 줘서 칼톤을 하기 때문에 실수로 칼톤이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트 컨트롤, 이 리드의 조정을 가지고 칼톤을 넣는 그런 기능으로 설정을 해 놓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칼톤이 또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연구를 한 게 이거를 바이트의 센서, 바이트 센서는 리드의 움직임으로는 비브라토만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악기를 드는 것을 칼톤을 세팅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실수가 없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퍼포먼스적으로도 또 이제 또 중요한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칼톤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세팅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더 연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C 값을 CC18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메뉴를 한번 누르셔서 커서를 올리시고 그 다음 플러스 키를 한번 눌러 주십니다. 그 다음에 모션 원 인 미니멈, 이렇게 MIN이라고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모션 원 미니멈을 20으로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키를 누르셔서 모션 원 인 맥시멈 MAX, 맥시멈은 50으로 맞춰 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키를 한 번 더 눌러 주시고 모션 원 아웃 미니멈은 0에 맞춰 주시고, 0이 아니신 분들은 커서를 한번 누르셔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꾸시면 되고, 0으로 되어 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모션 원 아웃 맥스 맥시멈, 여기는 127로 설정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플러스를 누르셔서 모션 원 모드, 여기는 모멘터리하고 렛치가 있는데 이것을 모멘터리로 설정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키를 한 번 더 누르셔서 모션 원 커브가 나오는데 이것을 원 라이너로 설정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키를 한 번 더 누르시면 모션 2 펑션이 나오게 됩니다. 모션 2 펑션은 어프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모션 2 펑션은 뭐냐면은 이 에어로폰 A32 모션을 이 안에 모션 센서가 있어 가지고 일종의 자이로스코프처럼 방향을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틸트 했을 때, 그리고 악기를 들었을 때, 그랬을 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것을 다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모션 2에다가는 뭐 비브라토로 해놓고 모션 1에는 칼톤 해놓고 이렇게도 자신이 원하신다면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본 결과 좀 실수적으로 나갈 수 있고 너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이제 시행을 하지는 않고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션 투 펑션은 off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 놓으면은 세팅이 완료가 되십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불어보면서 얘를 45도 각도 이상 들었을 때 칼톤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분간이 안 간다 그러면은 모션 1의 펑션을 CC 18로 되어 있는 거를 요것을 1로 바꿉니다. 요것을 1로 바꿔서 비브라토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1로 모션 1 펑션 값의 메뉴를 모션 1의 펑션을 CC1으로 바꿨을 때 비브라토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해서 비브라토가 들어간다면 이 모션 센서가 잘 작동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CC1으로 했는데도 비브라토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션 센서가 잘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 이 영상을 또 다시 처음부터 돌려서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칼톤으로 할 거니까 CC 값을 18번째 값으로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면은 칼톤이 잘 연주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에어로폰 모션 센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에 설명드린 대로 모션 센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에어로폰의 앞에 많이 올려드린 다른 기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에어로폰의 기능 중에서는 거의 제일 하이 포지션에 있는 그런 어려운 기능이다. 하지만 잘 활용을 하면은 A30 모델에서만 있는 스페셜한 특별한 기능을 써서 조금 더 연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고 에어로폰 모션 센서를 활용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계속 저녁마다 연구를 했는데 누구한테는 간단하게 쉽게 되겠지만 누구한테는 또 어렵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프로앱 에디터 매뉴얼에도 자세히 찾아봤는데 그 매뉴얼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구글에서 해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본다거나 해외 유튜버들 어떤 이제 전문가들의 내용까지도 다 검색을 해봤는데 이 모션 센서의 기능을 확실하게 알고 자신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국내든 해외든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연구해서 모션 센서를 활용해서 비브라토나 칼톤이 들어가게끔 세팅을 하는데 많은 연구에 시간을 투자해서 그것을 완성했다. 그것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이제 에어로폰 독학 영상이라든지 에어로폰 액세서리들, 에어로폰 관련해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또 영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원입니다. 오늘은 에어로폰 공장 초기화 시 다시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어로폰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유저톤 12개를 미리 다 세팅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구입하시는 분들께 유저톤 12개 미리 세팅한 그 사용 설명서와 그리고 에어로폰 자체 공장에서 내장되어 있는 200~300개의 음색을 선택할 수 있는 큼지막하게 쓴 이 한글 음색 리스트,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음색들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한글 음색 리스트, 그 다음에 취급 설명서에 대한 한글 설명서, 그리고 이제
기능을 알아볼 수 있는 에어로폰 교본, 이렇게 책자를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 요 유저톤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런 복잡한 기능 설명에 대한 세팅을 구입하자마자 그러한 것들을 하려면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현기증이 나고 그 기능 조작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미리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고, 여기 숫자를 보시면 1, 2, 3, 4, 5, 6, 7, 8 그래서 12번까지, 그래서 1번을 돌리면 알토 색소폰, 2번 돌리면 테너 색소폰,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놨으니까 그 번호만 돌려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 그게 이제 유저톤 세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자신만의 유저톤을 만들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기능을 좀 변경을 했다든지 그러한 기능들을 시도를 하시다가 기능이 조금 꼬여버리면은 이도저도 못하고 소리가 안 난다든지 이상하게 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공장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공장 초기화를 하면은 이제 이런 유저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까봐 그렇게 해서 걱정해서 또 공장 초기화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 가게까지 또 들고 오시고, 그래서 제가 또 세팅을 다시 해드리고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유저톤을 제가 세팅을 해서 보내드렸다가 그거를 이제 제가 세팅을 해드린 유저톤의 상황, 제가 세팅을 해서 받은 그 악기를 사용하다가 공장 초기화를 해도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어로폰 20 모델이고요. 20이나 30이나 비슷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보고 거의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30 모델도 이런 조작이 영상이 필요하다 요청을 하시면은 30용도 따로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로폰 20을 가지고 공장 초기화를 했을 때 이제 원래의 제가 세팅해드린 그런 모든 세팅을 다시 복구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공장 초기화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에어로폰 공장 초기화 영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폰을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공장 초기화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소리가 안 난다든지 설정을 잘못 만져서 그렇다든지, 이제 메뉴를 조작을 하실 때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만 그것을 바꿔서 이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이제 막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막 해보다가 뭐가 바뀌어서 어떤 소리가 안 난다든지 뭐 호흡 감도가 바뀌었다든지 뭐 때문에 그렇게 된지 모르고서 이거를 다시 복구하려면은 그거를 어떤 메뉴를 바꿨는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원래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장 초기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장 초기화를 하게 되면은 원래 제가 세팅해드린 그런 모든 값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간단하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장 초기화 방법에 대해서 에어로폰 20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원을 켜주시고 메뉴를 한번 짧게 누르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440이 보이게 되고, 이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눌러서 이 메뉴가 지나가면서 멈출 때까지 이렇게 계속 누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가다가 이렇게 멈췄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3번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팩토리 리셋이라고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메뉴를 한번 짧게 누르시고 예스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로 공장 초기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메뉴키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공장 초기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기화가 다 진행이 되면 전원을 껐다 키라고 메뉴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약 1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렇게
공장 초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turn off the power, 전원을 꺼달라, 전원을 끄시고 이렇게 다시 켜주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세팅이 꼬였던 것들이 다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난다든지 여러 가지 고장들의 대부분은 요 공장 초기화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유저톤이 이제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또 다시 불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공장 초기화를 하더라도 유저톤이 지워지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노브가 두 개가 있는데 요 위에 거가 그 유저톤, 톤을 바꾸는 노브가 되는데 이 노브를 카테고리로 쓸 거냐 유저로 쓸 거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카테고리라는 것은 공장에서 처음 들어있는 2, 300가지 음색의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는 그 음색을 선택하는 노브, 그것의 기능으로 이제 각 숫자가 각 번호의 카테고리로 진입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저로 요 노브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유저톤, 자기가 편집한 음색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 만드는 그 유저톤을 선택할 수 있는 유저톤의 기능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페이버릿으로 하게 되면은 자기가 선호하는 음색을 12개를 저장을 해서 그 12개를 쓰겠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요 노브를 유저로 바꿔줘야지만 제가 세팅 해드린 그 순서대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나온 그 모든 카테고리별로 쭉 있는 그 음색들, 그것을 선택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요 위에 화면 밑에 있는 세모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노브를 각 카테고리 그룹의 번호, 예를 들어서 5번 그룹에 색소폰이 있으니까 색소폰의 여러 가지 음색들을 다 하나씩 다 들어보고 싶다 할 때는 요 세모키 위에 거를 누른 상태에서 5번 그룹으로 가시면 이렇게 소프라노 색소폰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요 세모키를 한번 누를 때마다 이제 5-1, 5-2, 5-3 이렇게 올라가면서 5번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음색들을 다 들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공장 초기화를 하면은 이 노브의 기본값이 카테고리 노브의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요거를 그냥 5번에다 돌리면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세모키를 눌러서 번호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노브를 유저로 했을 때는 이 세모키를 누른 상태에서 돌렸을 때 카테고리가 되고, 이것을 그 카테고리 상태로 공장 처음 상태, 그 상태일 때는 이 세모를 누른 상태로 돌렸을 때가 각 유저 그룹으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그런 기능이 된다. 요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헷갈린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 내용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요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그것은 무시하시고, 요것을 1, 2, 3, 4 돌렸을 때 알토 나오고 테너 나오고 그렇게 세팅을 해서 제가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 요걸 첫 번째로 이해하시면 되고, 공장 초기화를 했을 때 그 순서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복구하려면은 이 노브를 유저로 바꿔야 된다. 공장 초기화 상태는 이것이 카테고리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저로만 바꿔주면은 제가 원래 처음에 만들어 드린 그 순서가 그대로 복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말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이제 공장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공장 초기화는 왜 하냐면 이제 쓰다가 뭔가 고장이 났을 때 공장 초기화를 하면 웬만한 것은 복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공장 초기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초기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원래 여기 제가 해드린 유저톤의 순서, 요 12개의 순서대로 음색이 나오게끔 이것을 조정하고 싶다. 이럴 때 요 카테고리 노브를
유저로 기능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유저로 기능을 바꾸는 방법은 일단은 메뉴를 찾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전원을 한번 껐다 키세요. 껐다 키고 껐다 킨 상태에서 메뉴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메뉴를 한 번 누르면 440이 나오게 됩니다. 요 440이 나온 요 화면 요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38번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면서 38번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38번을 눌러주시면 카테고리 노브 모드라는 이런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 초기화 상태에서는 여기가 카테고리 상태로 하위 메뉴가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메뉴 키를 한번 누르신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유저로 플러스를 한번 눌러서 메뉴 키 한번 눌러서 커서 내리고 플러스를 눌러서 유저로 이렇게 유저로 바꿔주시면 이제 유저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브의 기능이 유저로 작동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대금 음색이라든지 한국형 음색들 여러 가지 제가 만드는 음색들을 다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공장 초기화를 해도 유저 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계 내에 남아 있는데 이 돌리는 노브의 기능을 이제 다시 유저로만 바꿔주면은 이 순서가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저로 바뀐 상태면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9번에 돌렸을 때 한국형 대금이 나오는지 그렇게 보시고 1번에 돌렸을 때 알토 색소폰이 나오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번을 돌렸는데 이렇게 AE 하드 리드라고 이렇게 나온다. 이러면은 노브의 기능이 현재 카테고리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카테고리로 쓰는 게 편리하다면 카테고리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카테고리 상태에서 유저로 진입을 하고 싶으시면 요 세모키 위에 아래 거 중에서 아래 거를 누른 상태에서 요 노브를 각 번호에 돌려주시면 그 유저 톤의 각 번호의 음색이 선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그 세부적인 조작을 말로 풀어서 길게 다 설명을 하려니까 말이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기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설명들만 듣고 에어로폰 조작이 되게 어려운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 봐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렇게 하실 일은 별로 없고 요거를 이제 1번에 돌리냐 2번 3번 이렇게 돌려서 음색을 선택하고 바로 연주하시는 게 대부분의 이 에어로폰 사용하는 거에 한 90%의 모든 기능이다. 뭐 에어로폰 쓰시면서 이 정도만 하시면 90%의 기능은 다 쓰시는 거고 그거 외에는 별로 조작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공장 초기화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공장 초기화를 왜 하는지 공장 초기화는 기능이 꼬였을 때 그것을 다시 풀어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공장 초기화를 하게 되면은 유저톤 제가 세팅해드린 그런 값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유저의 기능만 바뀌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 모드를 유저로 바꾸면은 원래 처음 구입했을 때 세팅한 값이 그대로 다시 복구가 된다. 그렇게 해서 마음 놓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작들도 제 영상을 보고 뭐 호흡 감도 조절이라든지 뭐 밴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실험을 해보셔도 안심하고 해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뭔가 꼬였을 때는 다시 공장 초기화하고 노브만 다시 유저로 바꿔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이버릿에도 12가지의 음색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유저에도 각 번호마다 대표 번호의 각 1번 U1-1, U2-2 각
그 그룹의 첫 번째에 12개의 음색을 저장해서 빠르게 음색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 내가 쓰고 싶은 음색이 12개 이상 넘어갈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3-3, 3-4, 3- 뭐 이런 4-1, 4-2, 4-3 이런 식으로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내가 음색들을 저장을 해서 불러오면 빠르게 불러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이 유저톤 음색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톤 음색 저장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마지막에 나오는 다음 영상을 클릭해서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보릿에는 12개만 12가지 1번부터 12번까지만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카테고리 상태에서는 공장에서 나온 처음 200~300가지의 음색을 각 이제 그룹별로 진입을 해서 그 다음에 세모키 위에 걸 눌러서 다음에 음색을 선택해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유저톤은 각 유저톤 그룹마다 50개의 유저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그룹에 50개, 2번 그룹에 50개,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그룹이기 때문에 600가지의 음색을 저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충분히 어떤 음색이라도 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에어로폰을 사용을 하시다가 유저톤도 많이 저장해서 좀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유저톤 저장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유저톤을 자기가 원하는 음색을 찾아서 유저톤에 저장을 하시고 불러와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유저톤 저장하는 방법을 시청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능 설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앱 검색창에 호원뮤직을 검색해 주세요. 사진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재생 목록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에어로폰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더 많은 에어로폰 기능 설명에 대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원입니다. 오늘은 에어로폰이나 YDS-150 전자색소폰에서 반주기하고 음이 안 맞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에어로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풀 세팅을 다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EQ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건드리지 않아도 반주기하고 음이 다 맞게끔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니까 이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몇 가지의 경우의 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엘프 반주기,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엘프 반주기에서 악보를 알토 색소폰 악보로 됐다, 그러면은 이 에어로폰에서도 음색을 알토 색소폰으로 선택을 하고 불게 되면은 음이 딱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를 테너 색소폰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반주기도 테너로 반주기에 악보를 테너 버튼을 눌러서 테너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저희 매장에서 구입을 하신 분들, 제가 세팅을 해드린 분에 한해서 기준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냥 공장 초기화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은 알토로 해놓고 반주기를 알토로 눌렀는데 음이 안 맞는다,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카페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영상을 하나 올리시고서 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한테 봐달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톡을 보내셔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조가 전혀 맞지 않는 상태에서 연주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반주기하고 악기하고 조성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연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조성을 맞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알토 색소폰은 E 플랫조 악기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테너 색소폰은 B 플랫조 악기라는 것, 그리고 나머지 바이올린이라든지 오카리나라든지 하모니카 이런 것은 이제 C조 악기, 피아노 음하고 같은 음이다, 기준음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로폰을 키시고 7번 바이올린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바이올린 VIB1 이렇게 선택이 되고, 이쪽 오른쪽 위쪽에 0C라고 써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0C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것을 이제 C조 악기다, 피아노랑 같은 음의 조성으로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C로 되어 있는 음색을 반주기에서 같이 음을 맞춰서 부르시려면은 반주기에도 알토나 테너를 버튼을 눌러서 불을 끄시고 피아노 악보로 연주를 하셔야 음이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금방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바로 하실 수 있지만, 초보자 분들께서 하시기에는 12개의 키가 있고 뭐 알토 색소폰은 무슨 조고 무슨 뭐 악기는 뭐고,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조의 악기다 그러면 악보 자체를 무슨 뭐 바장조나 사장조나 그 조에 놓고 그 악보를 불어야지만 맞는 거냐, 뭐 이렇게 개념을 헷갈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반주기를 알토 악보냐 테너 악보냐 피아노 악보냐, 이 세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토 악보로 해놨을 때 이 에어로폰의 악기를 알토로 선택하고 알토 색소폰을 선택하고 0C로 되어 있는 부분이 플러스 3으로 되는지 그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색소폰을 선택하면 색소폰 조에 자동으로 맞춰지도록 설정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그 설정을 따로 만졌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하셨던가 아니면 공장 초기화를 하셨던가, 이러한 분들은 이제 트랜스포즈 모드가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포즈 모드가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악기의 시스템을 어떠한 조로 고정을 시켜 놓고 모든 악기를 그 조로 연주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랜스포즈를 C조로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가 0C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알토 색소폰을 선택을 하고 반주기도 알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음을 맞추려면은 알토 색소폰을 선택했을 때 여기 화면 위에 플러스 3이 나오는지 그것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0C로 되어 있다면은 공장 초기화 상태에서 이제 알토 색소폰을 선택한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플러스 3을 만들기 위해서는 메뉴 키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440Hz, 요 440Hz가 나온 상태에서 440이 나온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스템 트랜스포즈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메뉴키 한번 누르시고 얘를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맞춰 주신 상태에서 연주를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반주기를 알토로 했을 때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주기를 알토로 했을 때는 얘를 플러스 3으로 맞추면 되고, 알토를 선택하고 알토 색소폰을 선택하고 화면에 이렇게 플러스 3이 나오는지, 악기 음색 이름이 있고 우측 상단에 플러스 3이 나오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테너 색소폰을 선택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지, 만약에 뭐
트랜스포즈를 알토 색소폰에 맞게 플러스 3으로 바꾸고 테너 색소폰으로 바꿨는데 여전히 플러스 3으로 되어 있다. 근데 테너 색소폰 음색을 선택했는데 역시 계속 플러스 3으로 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반주기를 테너 악보로 놓고 불면은 음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주기를 테너 악보로 했다면 에어로폰의 요 숫자를 플러스 3을 마이너스 2로 방금 메뉴에 들어가서 설정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2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토 색소폰은 플러스 3, 테너 색소폰은 마이너스 2, 그리고 바이올린이나 하모니카, 일반적인 오카리나라든지 아코디언, 그 외에 웬만한 C조 악기들은 전부 이제 피아노 악보에 C조로 맞추시면 되고, 그리고 호른이라든지 뭐 특별한 악기들은 F키를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관악기 종류 악기들은 이제 B플랫조 악기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트럼펫이라든지 클라리넷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B플랫으로 테너하고 같이 맞추시면 되고, 알토 색소폰은 플러스 3에 맞추시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구입하신 분들은 각 악기에 맞게 해당 그 악기의 자동으로 조성이 이쪽가 선택이 되게끔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니까 실제 악기를 알토를 골랐으면 반주기도 그 해당 악기로 악보를 띄워놓고 연주를 하시면 음이 맞다. 행여라도 이거를 이제 설정을 이것저것 만져서 바꿔지신 분들은 이 화면에 악기를 선택하고 나서 얘가 플러스 3인지 마이너스 2인지 그것을 확인을 하시고서 앞에 설명드린 각 악기에 맞는 조로 플러스 3, 마이너스 2, 제로 이것을 맞추고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반주기하고 잘 맞게 되실 것입니다. 네, 뭐 간단한 이론이지만 그것을 또 이제 말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 해 보시면서 제 영상을 다시 천천히 뒤돌아보시면서 몇 번씩 돌려보시면서 한 번씩 해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YDS-150 같은 경우는 그리고 440Hz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메뉴 키를 누르고 맨 처음 메뉴가 440Hz인데 요 440Hz, 440.0Hz라는 요것은 국제 표준 음고로서 이제 CD 음질이라든지 반주기의 모든 음이라든지 오케스트라의 모든 합주하는 음은 국제 표준 음고인 440Hz의 기준 음고를 준수하기 때문에 이게 440Hz가 피아노 건반에서 가운데쯤에 있는 라 음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라 음의 기준 음을 조금 높게 할 거냐 낮게 할 거냐 이런 것이 좀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표준 규격을 만들자 해서 한 게 국제 표준 음고고 그게 440Hz입니다. 이제 간혹 현악 사중주나 이런 데서 현악기들끼리 연주를 할 때 442Hz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42Hz의 사람들하고 같이 합주할 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음을 442에 맞추면 음이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합주가 더 아름다운 음이 나오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영상에서 이 음을 무조건 442에 맞춰라 이걸 보고서 이게 442가 좋은 건가 보다 이래서 이제 그게 뭔지 모르면서 그거 442로 하래.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442로 하라 그러고 저 사람한테도 442로 맞춰야 된대 라고 모르면서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에어로폰을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하신 분들, 또 저희 집에서 구매를 하셨다 그래도 유튜브에 이것저것 영상을 보시다가 뭔가 이제 잘 안 돼서 저희 매장에 갖고 오시는 분들을 이 메뉴를 열어보면은 442로 해놓으신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것은 이제 방금 설명드린 대로 440으로 맞추셔야 일반 반주기라든지 CD 음질이라든지 그런 표준 음에 딱 맞는 음정이니까 반드시 440으로 맞추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YDS-150에서도 이제 악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유저톤에 12개의 음색을 만들어서 다 이제 보내드리는데
이제 알토를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A01번 알토를 선택을 했을 때는 반주기도 역시 똑같이 알토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너를 이 악기에서 테너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 자체가 테너 색소폰하고 같이 똑같이 변하기 때문에 반주기에도 반드시 테너 색소폰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YDS-150에서도 표준 음보인 440Hz를 약간 이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440Hz는 반드시 그냥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 요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저톤 만드는 것 중에 10번, 11번, 12번 여기 보면은 알토 색소폰 C조, 테너 색소폰 C조 요 음색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알토 색소폰 C조로 만드는 음색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주기하고 맞출 때는 반주기를 테너나 알토에 불을 끄고 피아노 악보로 그렇게 맞춰서 부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 영상을 보시고서 반주기하고 악기하고 음이 잘 안 맞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 영상을 보시고 잘 해결하시기를 그것을 바라고요. 그리고 잘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냥 불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도 같고 이제 전문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분다.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알토 색소폰은 플러스 3, 테너 색소폰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바이올린은 0, C에 이렇게 맞춰서 부시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어로폰에서는 그렇게 되고 YDS-150에서는 이제 플러스 3, 마이너스 2 뭐 이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알토 색소폰 선택했을 때 이제 반주기도 알토 그게 이제 플러스 3인 것이고요. 테너 색소폰 선택했을 때 반주기도 테너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에어로폰인 경우에 이제 공장 초기화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알토 색소폰을 선택해도 자동으로 플러스 3으로 되고 그게 기능이 없어졌다. 테너를 선택했는데 마이너스 2로 자동으로 안 된다. 알토를 선택했는데 플러스 3이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그것을 자동으로 악기를 선택한 그 악기의 조에 맞게 트랜스포즈가 자동으로 되게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 추천 영상으로 뜨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음이 자동으로 맞게 하는지 그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튜너기 어플을 이용해서 소리를 불어보면서 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사운드 코르셋이라고 이 어플을 검색을 하십니다.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SOUND CORSET 이렇게 사운드 코르셋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다운받아 주셨다면은 이 어플을 실행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에어로폰에서 도를 불었을 때 바이올린 음색을 선택하고 도를 불었을 때 이렇게 C가 나오는지 이렇게 C가 나오면 지금 바이올린이 제대로 음이 설정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알토 색소폰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얘가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튜너기에서 미 플랫이 나와야 됩니다. 알토 색소폰 비브라토 플러스 3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를 불게 되면은 튜너기에서 뭐가 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토 색소폰 플러스 3이 되어 있을 때는 도를 불면은 이 플랫이 떠야 된다. 이 플랫이 떠야 이 색소폰의 설정의 음이 맞다. 이것을 튜너기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YDS-150에서
이렇게 알토 01번이 됐을 때 도를 불면 얘가 E 플랫이 뜨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를 불면은 이제 E 플랫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테너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도를 불었을 때 B 플랫이 나와야 됩니다. 테너 01번으로 한번 도를 불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B 플랫이 나오나 그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로 음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테너 음색으로 도를 불었더니 B 플랫이 나온다. 그러면 테너 음색하고 정확히 맞는 거라는 것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반주기 화면에서 반주기 악보를 정확하게 테너 악보로 띄워놓고 그렇게 하고 연주를 하시게 되면 음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원입니다. 오늘은 에어로폰 스페셜 기능 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셜 기능 키를 사용해서 S1 키 스페셜 1번 키에는 비브라토를 넣고 빼고 하는 기능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스페셜 2 버튼 기능으로는 화음 기능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소리를 기본 바이올린으로 하게 되면은 이 소리인데, 여기서 비브라토를 더 넣고 싶다 그러면은 스페셜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비브라토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뺀 상태, 이게 비브라토를 더 많이 넣은 상태. 그래서 이 스페셜 버튼으로 비브라토를 더 많이 주거나 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음색 이름에 VIB가 붙어 있는 음색들은 비브라토가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이 기능을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스페셜 1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비브라토가 조금 더 세게 들어간다. 그리고 비브라토가 없는 음색에서는 비브라토가 이제 안 들어갔다가 이걸 눌렀을 때 비브라토가 들어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펫을 선택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비브라토가 없죠. 근데 여기서 스페셜 버튼을 한 번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비브라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음색마다 그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다시 바이올린으로 돌아와서 이제 에어로폰 20 모델에는 이제 바이올린 비브라토가 있고, 에어로폰 30 모델에는 비브라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모델에서는 스페셜 버튼 1으로 비브라토로 활성화 시켰을 때 비브라토가 원래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간다. 그리고 에어로폰 30 모델에서는 비브라토 없는 바이올린을 선택을 하셔서 원하는 때만 비브라토를 스페셜 버튼으로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페셜 2 버튼은 이제 화음 기능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바이올린 소리인데, 여기서 스페셜 2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실제 바이올린에서도 4도나 5도 정도로 이제 현을 두 개를 같이 동시에 긁으면서 화음을 낼 수가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에어로폰 A20 모델이나 30 모델의 공장 초기화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그 스페셜 버튼이 피치카트로 되어 있고, 스페셜 2 버튼이 피치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딱딱 끊기기 때문에 소리가
막힌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고장이 났다, 이러한 이제 고장이 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출고를 할 때 스페셜 1 버튼과 2 버튼을 모두 오프시켜서 이제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초보자들이 이게 만지다가 여기에 이제 버튼이 자꾸 눌러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도 모르게 눌렀을 때 소리가 딱딱 끊기는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게 돼서 소리가 안 난다. 이래서 이제 스페셜 버튼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제 오프 시켜서 이제 그런 현상이 안 생기게끔 그러한 세팅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배송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호원뮤직에서 구입하신 게 아닌 다른 데서 해외 직구로 구입하셨거나 다른 대리점에서 구입을 하셔서 공장 초기화 상태로 에어로폰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이 스페셜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눌렀을 때 소리가 이상하게 변할 수가 있다. 그럴 때 먼저 스페셜 버튼을 끄는 방법, 그 다음에 다시 켜는 방법, 그 다음에 스페셜 버튼을 자신이 원하는 기능으로 설정하는 방법, 가령 뭐 하모니 기능이라든지 비브라토 기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에어로폰 20 모델이나 30 모델을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어로폰이 이제 먼저 켜고 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뉴를 한번 눌러 주시고 이렇게 이제 맨 처음 메뉴인 440이 보였을 때 에어로폰 A20 모델에서는 26번을 플러스를 26번을 눌러 주시고 A30 모델에서는 35번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Assign SRC, S1, S2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26번을 눌러 보겠습니다. Assign SRC, S1, S2 요 메뉴를 찾으셔 가지고 이게 공장 초기화 상태에서는 C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뒤쪽에 메뉴에 가서 S1, S2의 모든 기능을 오프를 시켜 주시게 되면은 이 기능 키가 다 오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프 상태로 사용을 하시거나 이제 일단은 저희 호원뮤직에서 구입을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오프 상태로 가니까 뭐 이거를 오프 상태로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스킵을 하셔도 되고 이거를 오프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프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번, 30에서는 35번을 눌러서 Assign SRC, S1, S2 메뉴를 찾으신 다음에 공장 초기화 상태는 얘가 C인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C인으로 되어 있는 거를 시스템으로 바꾸신 다음에 메뉴 키를 한번 누르셔서 커서를 위로 올리고 플러스 키를 눌러서 얘가 멈출 때까지 가시고 플러스를 또 한 번 눌러서 멈출 때까지 가시고 또 한 번 눌러서 멈출 때까지 가시고 얘가 미디라는 메뉴로 바뀔 때까지 계속 이것을 눌러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멈췄을 때 미디라는 메뉴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20이나 30이나 모두 14번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14번을 눌러주시면은 S1 1-1, S1-1 펑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 펑션 값을 커서를 아래로 내려서 이 펑션 값을 오프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 스페셜 키가 1번 키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오프로 만들어 주시면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S1-2도 오프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2-1, 2-2 모두 4가지를 다 오프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스페셜 1 버튼과 2 버튼을 완전히 이제 끄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꺼진 상태로 이렇게 해서 출고를 해드리는 게 저희 호원뮤직에서 기본적으로 해서 출고를 해드리는 것이고 이제 나는 초보자가 아니고
이 스페셜 버튼을 활용해서 비브라토라든지 화음 기능, 이런 기능을, 나는 이제 초보자가 아니어서 하모니 기능이라든지 비브라토 기능을 스페셜 버튼으로서 그런 기능을 활용을 하고 싶다, 이러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제가 하는 순서를 잘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이제 에어로폰을 저희 집에서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S1, S2의 버튼을 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제 S1, S2를 활용해서 이제 비브라토라든지 하모니 기능,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는 순서를 잘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440이 나오면은 20에서는 이 26번, 30에서는 35번 누르셔가지고 Assign SRC, S1, S2 메뉴를 찾으십니다. Assign SRC, S1, S2를 요거를 공장 초기화 상태가 C인 상태고, 그리고 얘를 시스템으로 바꾼 다음에 뒤에 가서 4가지의 메뉴를 다 오프시켜서 이거 기능을 이제 껐는데, 요 이제 첫 번째로 얘를 시스템으로 해주시고, 시스템으로 다 되었다면은 맨 뒤쪽에 아까처럼 그 뒤쪽 메뉴까지 또 가셔야 됩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로 S1, S2를 얘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키를 눌러서 얘가 멈출 때까지, 그 다음에 멈추면은 또 다시 플러스 버튼을 뗐다가 다시 또 뗐다가 미디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메뉴가 수백 가지 메뉴가 있으니까, 그래서 멈춰서 이제 아직 어사인이네요. 어사인에서 미디가 나올 때까지, 네, 이렇게 이제 미디가 나왔으면은 미디의 첫 번째 메뉴인 브레스 1 펑션, 요 메뉴에서 14번을 눌러주시면, 마이너스를 14번 눌러주십니다. 2, 3, 5, 6, 7, 8 마이너스를, 미디에서 마이너스를 14번을 눌러주시면 S1-1 펑션 요 메뉴를 찾으셔가지고 지금 어프로 되어 있는데 얘를 비브라토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페셜 버튼이 2개가 있는데 요 위에 거를 비브라토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1 펑션 메뉴에서 메뉴 키를 한번 누르셔서 화살표를 내리시고 어프로 되어 있는 것을 플러스 키를 누르셔가지고 CC01번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위에 거는 지금 비브라토가 됐고, 그 다음에 아래 거 S2 버튼을 하모니 기능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은 메뉴 키를 눌러서 커서를 위로 올리고 플러스 버튼을 1번, 2번, 3번, 4번, 5번 눌러주시면은 S2 2-1 펑션이 나옵니다. 얘를 하모니 스위치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뉴 키를 한번 누르셔서 커서를 내리시고, 저는 이미 하모니 펑션으로 만들어 놔서 하모니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CC 값이 100번대까지가 있어요. CC 1번부터 100번대까지가 있으니까 거의 100가지 이상이 있으니까 CC 값을 계속 누르고 있어서 99까지 넘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CC 95번 다음이 밴드 다운, 밴드 업, 애프터 터치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 메뉴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하모니 스위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C 95에서 1번, 2번, 3번, 5, 6, 7, 8 한 16번 정도네요. 그래서 자신이 메뉴를 보면서 이렇게 하모니 스위치, 힘들죠? 하모니 스위치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 됐는지 이제 실험을 해봐야죠. 그래서
바이올린을 선택하고 정상인 상태, 그 다음에 비브라토를 걸었을 때 비브라토가 이제 세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래 버튼을 눌렀을 때 네, 이렇게 이제 하모니, 뭐 두 사람이 같이 연주하거나 바이올린 현을 두 줄을 같이 이제 연주하면서 화음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피아노 건반에서는 건반을 손가락으로 여러 개를 한 번에 누르면 화음을 짚을 수가 있지만, 이런 단선율 악기에서는 화음을 같이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디지털적으로 이 하모니 기능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연주하는 것처럼 이제 효과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주를 하다가 이쪽에 엄지손가락에 스페셜 버튼을 이제 다른 사람이 모르게 슬쩍 눌러서 이런 효과를 내면은 그거 어떻게 했어? 나는 그런 소리 안 나는데 괜찮은데? 이런 이제 관심을 받으실 수도 있으시니까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거 외에도 에어로폰에는 참 기능이 다양하게 많으니까 제 영상을 계속 구독을 해주시면은 좋은 기능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페셜 1 버튼에 1 버튼에는 비브라토, 2 버튼에는 하모니 기능, 이렇게 화음으로 연주되는 그런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스페셜 이렇게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으로 해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악기가 다 이제 비브라토와 하모니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각 원하는 악기마다 이 악기는 뭐 비브라토로 쓰고 어떤 악기는 뭐 악기별로 이러한 특별한 스페셜 기능을 각각 다 따로따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다음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음색별로 스페셜 기능을 따로따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뜨는 추천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페셜 버튼의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페셜 버튼의 기능을 음색별로 이제 어떤 음색에서는 어떤 기능을 쓰고 뭐 다른 음색에서는 또 다른 기능으로 음색별로 기능을 다 세팅을 해서 그 음색을 유저톤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그 유저톤을 다시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셜 버튼 기능에 대해서 앞에 영상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로폰을 저희 집에서 맨 처음 구입하셨을 때는 이 스페셜 버튼의 기능을 다 끈 상태로 배송을 해드린다. 그래서 내가 이제 초보자가 좀 지나고 이 기능도 좀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따라 하셔서 이제 앞에 영상을 보고 이제 이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 요걸 따라 하시면 되고, 이제 활성화 시키는 것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음색별로 음색별로 스페셜 기능을 이제 음색에 따라서 다르게 기능을 설정하고 싶다 할 때 이 영상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메뉴를 한번 누르시고 440이 나왔을 때 20은 26번, 30은 35번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Assign, SRC, S1, S2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Assign, SRC, S1, S2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Sce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장 초기화 상태고 저희가 세팅해서 보내드리는 것은 이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시스템으로 해놓고 그 맨 뒤쪽에 있는 메뉴에서 S1, S2의 각각 기능을 모두 어프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 스페셜 기능이 다 꺼지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시스템으로 해놓고 뒤에 가서 Assign SRC, S1, S2의 각 기능을 할당을 해주게 되면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전반적인 모든 악기가 그 설정해 놓은 그 스페셜 1, 2의 기능이 모든 악기가 한꺼번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악기의 특성이 다 다른데 그 기능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다 보면 어떤 악기에서는 어울리고 어떤 악기에서는 또 안 어울리고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스페셜 기능을 내가 주로 사용하는 악기에서 각각 설정을 해서 유저톤에, 나만의 유저톤에 저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색마다 스페셜 기능을 따로따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프로앱 에디터라는 어플을 이용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에어로폰 전원을 켜시고 메뉴를 누르셔서 440이 나왔을 때 20 모델은 25번, 30 모델은 35번을 눌러서 Assign SRC 펑션, Assign SRC S1, S2를 일단은 씬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쭉 누르고 있다 보면 뒤쪽에 블루투스라고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 메뉴가 어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블루투스 메뉴를 온으로 바꿔주시고, 휴대폰 플레이 구글 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에어로폰 프로 앱 에디터라고 치시게 되면은 에어로폰 프로 앱 에디터를 다운을 받아 주십니다.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에어로폰 프로 앱 에디터, 이렇게 요 철자를 보시고 에어로폰 프로 에디터, 프로 앱 에디터라는 에어로폰 프로 에디터, 이것을 설치를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열기로 뜨는데 이것을 설치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 앱을 실행을 해 주십니다. 이 앱을 실행을 해 주시고 이쪽에 맨 오른쪽에 보면 에어로폰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쪽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에어로폰을 스캔을 눌러 주십니다. 그래서 에어로폰 20을 찾았으면은 여기 20이 찾아졌네요. 그러면 얘를 20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커넥티드 A20 이렇게 연결됐다고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다 됐다면 OK 한번 눌러주시고 상태에서 트럼펫을 한번 선택을 하고 불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셜 2를 누른 다음에 이게 밴딩 다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밴딩 다운을 우리는 지금 이제 하모니 기능으로 그렇게 바꿔줄 거니까 이렇게 트럼펫을 선택하신 다음에 에디터, 여기 두 번째 있는 에디터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인터널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인터널을 누르시고 여기 기능이 있죠. 스페셜 1, 스페셜 2. 그래서 스페셜 1의 기능을 클릭을 해보시고 여기 CC01 모듈레이션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비브라토 기능이니까 요거 뭐 딴 걸 바꾸겠다 하시는 분은 요거 이제 클릭하셔서 바꾸시면 되고 바꿀 일 없으니까 빠져나가 보고 그 다음에 S2를 누르신 다음에 이쪽 화살표를 눌러주십니다.
여기 이제 기능이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내려오면은 이렇게 하모니 스위치가 있습니다. 하모니 스위치를 누르신 다음에 클로즈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꿔주고 한번 이제 하모니 기능으로 바뀌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아주 잘 바뀌었네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저장하냐, 이쪽에 라이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니다. 그러면은 어느 위치에 저장할 건지 그것을 이제 묻게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유저톤 5번에 5-3이 비어 있습니다. 5-1, 2, 3, 4가 비어 있네요. 이제 이것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5-4, 5-5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제 선택을 하시고 이제 OK를 눌러 주십니다. 그럼 지금 제가 방금 5-5에 그 스페셜 기능을 바꾼 음색을 5-5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걔를 불러와서 이제 정확하게 변화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그러면은 5-5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화음 기능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 트럼펫을 선택하면 이렇게 밴딩 다운으로 되고, 그 다음에 5-5번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화음 기능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호흡뮤직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이 노브의 기능을 유저톤으로 다 이제 변경을 해서 보내드리니까 5-5를 선택하시는 방법이 얘를 5번에 두고 그 다음에 요 세모키를 4번을 더 누르게 되면은 5-5가 선택이 되고, 이것을 공장 초기화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대리점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이 유저톤의 5-5를 선택을 하시려면은 이 세모키 아래 위에 거 중에서 밑에 거를 누르시고 5번에 돌리고 그 다음에 위에 세모를 4번을 눌러주시면 5-5가 선택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다. 저희 호흡뮤직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그냥 유저톤 5번에 돌리고 5-1, 5-2, 5-3, 5-4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고, 다른 데서 구입하신 분들은 맨 처음에 5번 유저톤 그룹을 들어가시려면 이 세모키 아래 거를 누른 상태에서 이 노브를 해당 그 번호 그룹에 돌리고서 찾아야 그 유저톤 그룹에 들어간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스페셜 버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이 스페셜 버튼 기능을 잘 활용해서 이제 한다면은 에어로폰을 조금 더 재미있게 활용하실 수 있으신 기능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일반적이고 다 똑같은데 자신만의 화음 기능을 막 보여주면서 여러 사람이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낸다면은 더 인기를 끌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에어로폰의 음악 생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많은 기능 설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마지막에 뜨는 추천 영상을 클릭하시면 에어로폰의 기능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